이준호, 도시로 돌아갈 사람 주제에 희망도 없는 가난한 지식 청년이 너 같은 사람은 나랑 안 어울려. 이 20원은 상어가 너한테 주는 보상이야. 앞으로는 다시는 나한테 얼씬도 하지 마. 네 인생 알아서 해. 받아라 쓸모없는 놈아. 은화는 이제부터 나랑 같이 살 거야. 도시 사람이 되는 거지. 너는 이 시골에서 계속 살아야지. 여기서 촌놈으로 살아라. 꺼져. 히씨, 집아들 말이야. 진짜 안심하다. 여자한테 돈 다 뜯기고 중내, 사내 난리치고. 도시로 돌아갈 일도 남이 먼저 차지했지. 평생 여기 이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쳐다봐. 다 가. 다 나가. 이게 바로 진짜 지옥의 시작이네. 80년대로 넘어왔네. 이 몸의 원래 주인은 겁쟁이였어. 부모님은 아주 멀리 계시고 내가 가진 300원도 취업 추천서도 저 두 놈한테 다 빼앗겼어. 미래 선정 시스템이 세계의 화폐를 감지했습니다. 환전 채널을 열었습니다. 돈을 빅스크린 앞에 놓아주세요. 진짜네? 이 시스템 정말 지금 돈으로 미래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야? 진짜 그렇다면 뭘 사야 하지? 이때는 일상 잡화가 제일 잘 팔리지. 시계 검색해. 서울표 빈티지 디지털 시계, 야광, 방수, 열라디는 공식 정품 단 9,9원. 이거다! 구매 완료. 최연아, 이 상 두고 봐. 진짜 볼만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거 하나뿐이네? 이거로는 부족하겠지. 다른 것도 더 필요하겠네. 이거 괜찮네. 구경하고 가세요. 신상 면신발, 서울표 디지털 시계, 태요. 안 감아도 돼요. 밤에는 알아서 불이 들어와요. 신발 한번 보고 가세요. 저기요 청년, 이 신발 얼마예요? 한 켤레 5원이요. 5원이나 해? 상점에서 파는 면신발은 고작 2원 조금 넘는데. 아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진짜 순면이에요. 색깔도 한번 보세요. 무늬도 한번 봐주세요. 장담합니다. 이 신발 신고 거리 나가면 제일 멋진 미녀 되실 거예요. 그럼 한 켤레 주세요. 저도 한 켤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거 이준호 아니야? 그 가난뱅이잖아. 한 켤레에 5원이나 받아? 10켤레면 50원이네? 우리 둘이 공장에서 일해봤자 한 달에 둘이 합쳐도 겨우 40원 벌지. 우리 둘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돈 버는 거 그냥 둘 거야? 그럴 리 없지. 가자. 우리 가서 보호를 받는 놈 불러와. 그러면 저 사람은 돈 못 벌 뿐더러 피 볼 거야. 이거 뭐예요? 시계네. 이거요. 서울표 디지털 시계예요. 태엽 안 감아도 돼요. 시간 정말 정확해요. 밤에는 불이 들어와요. 밤에도 시간 확인 가능해요. 이 시계 얼마예요? 정직하게 파는 거예요. 80원이에요. 80원이요? 너무 비싸요. 상점에서는 서울표 기계식 시계도 고작 120원이에요. 사장님, 이거 살게요. 안목 있으시네요. 좋아요. 보세요. 이 시계는 타이머 기능도 있네요. 이거 서울표 기계식 시계보다 사용하기도 진짜 편하네요. 여기서 노점하는 거야? 우리 강철민한테 보호를 내야 하는 거 몰라? 여기서 노점 차렸네? 왜? 강철민한테 보호를 내야 하는 거 몰라? 보호를 내야지. 어떻게 됐는데? 강철민이 진짜 그 사람 때렸냐? 돈도 다 뺏겼지? 걱정 마. 강철민은 동네에서 소문난 놈이야. 돈만 챙기고 사람을 신경도 안 써. 이번엔 저 귀여운 놈은 분명히 맞을 거야. 겁에 질려서 오줌 싸고 도망가겠지. 철민이 형, 왜 이렇게 열이 많아? 먼저 담배 한 대 피워봐. 쟤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강철민인데? 또 안 내고 살려달란 말도 안 하네. 오히려 담배를 건네네? 진짜 강크다. 왜 갑자기 친한 척이야? 맞고 싶어? 한 번 맛 좀 봐. 화랑이야. 내가 불 붙여줄게. 진짜로 이 담배 대문 담배보다 훨씬 부드럽네. 맞지? 철민이 형, 여기 있어. 받아. 눈치 있네. 이제 제대로 얘기해보자. 철민이 형, 솔직히 말할게. 이렇게 돈 버는 방식이 너무 구식이야.
무슨 말이야? 형, 한번 생각해봐. 이 거리엔 노점상이 몇 명이나 돼? 10명? 20명? 30명? 가게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되겠어?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보호를 받는 거보다 차라리 내 밑에서 일해. 비 밑에서 일하라고? 왜 우리가 그래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 줄게. 철민이 형, 형은 말이야 하루에 3원 줄게. 너희 둘은 하루에 2원씩 당일에 바로 준다. 절대 미루지 않아. 철민이 형,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랑 일하면 너희도 이제 더 이상 양아치가 아니야. 그리고 매일 돈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내가 사업을 크게 키우고 성공하면 너희가 원로가 되는 거야. 매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마시고 지금보다 100배는 더 맞지. 너 이번 한번 믿어본다. 자, 일하자. 얘들아, 다 같이 하자. 너 아까 강철민은 돈만 챙기고 사람을 신경 안 쓴다며. 근데 어떻게 저 이진호한테 일을 하게 된 거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 몫은 하나도 없어. 이 못된 여자야. 이준호가 돈 좀 벌었다고 다시 그놈한테 돌아가고 싶어? 잘 들어. 우린 이미 혼인신고 했어. 넌 평생 나한테서 못 벗어나. 그런 생각은 얼른 접어. 오늘 다 빠졌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어때? 나 약속대로야? 형 거, 내 거. 자, 받아. 철민이 형, 내일도 올 거지? 오케이. 너 제법이네. 그럼 내일 보자. 좋아.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철민이 형. 정연아, 너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익과 손해를 직접 책임지는 방식, 이런 거 누가 알려준 거야? 젊은이, 개인 사업 한다면서 손익도 직접 책임진다고 하던데 그런 건 누가 알려준 거야? 개인 사업, 손익을 내가 책임진다. 이 두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요, 시골로 내려간 청년이에요. 그냥 노점에서 밥벌이 하는 거죠. 긴장하지 마. 나 이정국이야. 나는 시경제체제 개혁연구실 소속이야. 중학교 역사책에 나오는 설마 그 이정국? 전국 경제를 일으킨 이정국이 맞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작은 시골 도시에서 조사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다. 이 기회는 꼭 잡아야 해. 이분이야말로 진짜 실세지. 이주임님, 안녕하세요. 자네 무서워하지 마. 나쁜 뜻은 없어.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가 파는 이 물건들 품질도 좋고 모양도 새롭던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내 시스템 얘기는 꺼내면 안 돼. 적당히 둘러대야겠다. 이 물건들은요, 사실은요, 남쪽에 있는 비상시에 사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해변 근처라서. 그래서 내륙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좋아. 상품 추천은 나중에 얘기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무슨 근거로 네가 들여온 상품들이 다 이렇게 잘 팔릴 거라고 앤 생각하는 거야? 장사라는 게 농부들이 밥 먹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심어서 먹는 거죠. 사람들이 송신발이 필요하면, 시계가 필요하면 자연히 잘 팔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가 생산을 결정하는 거예요. 좋네. 수요가 생산을 결정한다라니 말이 참 쉽다. 근데 생각보다 깊은 뜻이 있네. 여기요. 이게 제 직장 주소와 이름입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둘은 우리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꼭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이주임, 천천히 가세요. 이제 어떡하지? 신상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원표 자전거 한정특가 19원 90전. 와, 이거 완전 현금이나 다름없네.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 시대에 새 서울 영원 자전거 한 대는 150원이나 해. 흑시장에서는 표는 더 심각하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구해. 잔액 부족. 내가 가진 돈으론 10대도 못 사겠다. 그냥 두고만 돈이 날아가는 걸 봐야 하나? 위험도 피하고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 할부? 맞아. 밖에 나가서 소문 좀 내줘. 큰손이 영원표 자전거를 들여왔대. 영원표 자전거를 들여왔대. 표 없이도 사는 거야. 근데 재고가 별로 없어서 노점으로는 못 팔아. 그래서 어떻게 팔 생각이야? 당연히 남의 돈으로 하는 거지. 내 물건은 한정 판매로 싹 팔아버리고 정보랑 시간 차이 잘 써먹어서 완벽하게 한 번 잡은 플레이를 해내는 거야. 당연히 예약금을 받는 거야. 누가 예약금 내는 거야? 누가 살 수 있는 거야? 예약금은 50원이야. 근데 자리가 10명밖에 없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지. 사장님, 저 한 대 주세요. 여기 50원이요. 영수증 써주세요.
네, 문제없어요. 사장님, 저도 한 대 남겨주세요.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결혼해요. 이 자전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저도 안 돼요! 이준호, 저 가난한 시골 청년이 자전거 10대를 어디서 구했겠어? 돈이 이렇게 많다니 이거 분명히 가짜야. 내가 가서 들통내줄게. 잠깐만. 오늘은 그냥 놔두자. 내일 치안국에 가서 투기하고 불법 거래했다고 사기죄로 이걸로 신고하면 몇 년은 꼼짝없이 들어가겠지. 한빛 섬유공장에 무려 5만 벌이나 되는 셔츠가 재고로 쌓여 있어. 이거 안 팔리면 진짜 공장 문 닫아야 해. 셔츠를 누가 좀 팔아줄 사람 없나? 아, 맞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있었네. 왕민수야, 잠깐 들어와. 청하군에 가서 이준호라는 젊은이를 찾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내가 부탁 좀 하려고 한다고 전해. 아, 맞다. 겸손하게 행동해. 이준호 있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네. 여러분, 다 속았어요, 이준호. 저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지식 청년이야. 예전엔 내 신발도 못 들어줄 사람이었는데 사격도 없었지. 그 사람 말을 믿어? 맞아. 나 저 사람이랑 3년이나 만났는데 실 한 가닥도 안 사줬어. 있는 척만 하는 거지. 저 돈도 말이지. 어디서 사기쳐서 가져온 거 아닐까? 진짜 어이없네. 이준호가 겉모습만 그럴듯한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네.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사기겠지. 피 없이 자전거를 산다니.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 봐봐, 이준호 왔다. 기다리게 했네요, 여러분. 사기꾼 이준호, 돈 내놔! 사기꾼 이준호, 돈 내놔! 왜 떠들어? 잘 들어라. 또 떠들면 내 주먹은 아무나 때린다. 알겠지? 와, 세상에 진짜 새 거네. 영원표 자전거야. 이준호 사장님,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신고한 사람 누구야? 경찰 동지, 제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에요. 헛소리하지 마. 이준호 사장님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야. 우린 돈 주고 바로 물건 받았어. 무슨 사기라는 거야? 맞아. 그럼 저 사람이 직접 말해보라고 해. 별 볼 일 없는 지식 청년이 도둑질도 안 하고 강부질도 안 하는데 어디서 10대나 되는 영원표 자전거를 구했는지 말해봐. 맞아. 혹시 깡패들이랑 짜고 작물 거래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옆에 있는 저 친구 봐. 도와주는 사람 말이야.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잖아. 딱 봐도 좋은 사람 아니야. 맞아. 저 사람이 지식 청년인데 어디서 열 몇 대나 되는 새 영원표 자전거를 어떻게 구했을까? 설마 작물 거래하는 거 아닌가? 경찰 동지, 제 생각에는 당장 저 사람 잡아가세요. 확실히 신문해보세요. 이준호 동지 맞습니까? 저와 함께 가시죠. 경찰님, 잠깐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노린 게 바로 이거야.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경찰에 끌려가면 나중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눈형 못 벗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지? 실례합니다. 혹시 이준호 동지 계신가요? 시경제 연구실에서 왔습니다. 이정국 주임의 조수입니다. 이정국 주임께서 이준호 동지에게 작은 일 좀 부탁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기, 저 이준호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놈은 완전 쓸모없어. 사기꾼이야. 너희들 다 그놈한테 속았어. 너희 둘, 아까부터 계속 내가 도둑이라고 사기쳤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뭐 잃어버린 사람 있어? 여기서 사기당한 사람 있어? 잘 들어. 명예훼손죄는 최대 3년까지 감옥 갈 수 있어. 말 조심하고 행동도 신중하게 해. 이주임이 오신 뒤로 우리 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들 직접 봤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이주임은 사람 잘못 볼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밥은 막 먹어도 되지만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이준호 사장님을 질투해서 그래. 이준호 사장님이 사업 잘 되는 거 일부러 모함하는 거잖아요. 그래 뭐. 들어가시죠, 이준호 동지. 아, 맞다. 여기 있어. 자전거 다 팔고 가. 동네 분들 헛걸음하게 하지 말고. 걱정 마. 명예훼손하고 사회 질서 어지럽혔으니 따라와. 준호 동지, 오늘 오라고 한 건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한빛 섬유공장 혹시 알고 계세요? 한빛 섬유공장요? 한빛 섬유공장은 우리 청하군의 국영 섬유공장입니다. 경영이 부진해서 이미 3개월째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곧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이 국영 섬유공장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큰 회사라니.
직원이 수백 명이나 되는데 나 혼자서 살려야 한다니 말이 쉽지. 하지만 거절하면 이정국 주임이랑 다시 그런 기회를 기다리기는 쉽지 않을 거야. 안 하면 계정 삭제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 거의 죽을 각오로 해야지. 젠장. 준호 동지, 생각 좀 해봤어? 지금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증명서가 필요해. 나중에 뭘 하든 더 수월해질 거야. 그게요, 이지임. 저는요, 시골에 내려가서 가난한 지식 청년이죠. 마음은 있는데 애님이 부족해요. 게다가 지금 가진 돈도 거의 없고요. 나중에 협상하러 가면 자신도 없을 거예요. 그건 쉬워. 완민수야, 그분한테 위임장 발급해. 내 도장 찍어서. 그리고 2만 원 활동비도 내줄게. 한빛 섬유공장 익숙한데? 맞다.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청하군 역사에는 가정 배경 문제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천재 여성 엔지니어가 있었지. 바로 한빛 섬유공장이었지. 준호 형, 앉아. 형이 부탁한 거 다 알아봤어. 말게. 한빛 섬유공장 말이야. 공장장은 장공장장이야. 완전 고집불통이더라. 부공장장은 왕공장장이고 이 사람은 기술 담당이야.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장공장장이 왕공장장을 계속 눌러왔어. 맞다. 또 들은 게 있는데 웃긴 얘기도 있어. 네, 원수 상호 기억하지? 상호랑 그 여자도 한빛 섬유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 또 있어? 그리고 또 최근에 강철공장이 요즘 기세가 대단해서 섬유공장 합병할 준비 중이야. 강철공장? 거기 노조위원장인 누구야? 노조위원장은 최해방이고 상호의 처남이야. 최방이네. 진짜 그렇네. 원수는 꼭 다시 만나게 돼. 다 큰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게 만들고 말이야. 형님은 잘 모르시죠? 이준호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러니까요, 오빠. 오빠, 우리 좀 챙겨줘요. 이준호는 상우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오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우가 오빠 처남인 거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오빠를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됐어. 그 사람 그냥 옛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일 뿐이잖아. 이주임이랑 아는 사이라도. 그래서 뭐 어쩌겠어. 여긴 중앙 눈 밖이야. 나중에 구실 하나 잡아서 그 사람 잡아 넣으면 그만이지. 가자. 여러분, 공장 사정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자금줄이 끊겼어요.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창고에 있는 셔츠마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나 이미 군 지도자들이랑 다 얘기 끝냈어요. 다음 주에도 공장이 접사를 내면 정식으로 우리 강철 공장이 합병됩니다. 이제 한빛 공장 원래 직원들은 나는 전부 해고할 거다. 최 회장이 말했어. 공장 합병되고 나면 상우가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그때는 내가 과장 사모님이 되는 거지. 봐, 내가 뭘 했어. 이준호는 그냥 물건이나 파는 사람이잖아. 상우처럼 잘 나갈 수가 없지. 상우가 미래가 있지. 당신 모두 우리를 해고해. 맞아. 우린 다 제대로 실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너희 같은 뒤떨어진 재봉사들이 강철이 뭔지는 알아. 그래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장정 결정된 건 다음 월요일부터 한빛 섬유 공장은 완전히 합병된다. 잠깐만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이준호, 여긴 한빛 공장의 간부회의야. 너 같은 시골뜨기가 여기서 뭐하려고? 꺼져. 여기 이만 위안입니다. 여러분과 거래를 제안하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 처음 봐. 세상에, 설마 이제 우리 공장 살았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가 알바야?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상호, 말해봐. 무슨 거래야? 이 2만 위안은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 2만 위안은 우리 거래를 위한 보증금이야. 창고에 쌓인 꽃무늬 셔츠를 내가 팔아볼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저 셔츠는 이미 유행 지난 거야. 아무도 안 살걸.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네. 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재고 털러 온 게 아니에요. 샘플 500개 먼저 주세요. 그거 제가 직접 팔아볼게요. 이 2만 위안은 제 보증금입니다. 그럼 조건은? 제가 팔아내면 제 방식이 효과 있다는 거고, 그럼 남은 셔츠 전부는 제가 전권을 갖겠습니다. 팔아내지 못하면 이 2만 위안은 여러분 겁니다. 셔츠 한 벌에 40위안이에요. 어떻게 계산해도 여러분이 무조건 이득이죠. 나 찬성해! 장난치지 마라! 우리 한빛 섬유 공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형 국영기업이야. 국가 자산이 빠져나가면 안 돼! 셔츠가 창고에서 다 썩어도
절대 그럼 이 형은 못 감수해.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 말이야, 우리 공장 적자 틈타서 손 안 대고 돈 벌 생각이야. 우리 재고를 흑시장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장 말이 맞아. 이런 원칙이야. 이런 사람은 자만업 총살해야지. 얼른 쫓아내. 그거 조이. 이거 다들 아시죠? 공장장. 이건 시청 이주임의 인장이야. 이준호가 어떻게 이주임 인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이주인 도장이네? 동지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주임이 보내신 분이셨군요. 이미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갑자기 존중하면서 떠받들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주임도 믿을 정도면 이 친구 보통 사람이 아니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이주임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가짜야. 이거 분명 조작한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저기요, 여러분. 이미 해결책을 찾았으니 그럼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 친구 혹시 실패하면 강철 공장으로 오면 돼요. 가자. 형님, 네가 봤잖아. 저 이준호 얼마나 뻐기는지.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섬유공장 합병 준비했는데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이준호한테 우리 노력 다 뺏기고도 괜찮아? 누가 내가 원한다고 했어? 그 친구가 소려득게 뭔지 못 봤어? 시청 선인서야. 지금 우리가 그 친구랑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한테 득될 게 없어. 두고 봐. 창고에 5만 벌이나 쌓인 곰팡이 핀 아무도 안 찾는 꽃무늬 셔츠들. 어떻게 손해를 만회할지 두고 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누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했어? 좋아, 이렇게 하자. 섬유공장에서 이준호를 일거수일투족 잘 살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더 곤란하게 만들어버리자. 준호 형님이 섬유공장 옷도 진짜 너무 별로예요. 낡고 촌스러워요. 이런 허접한 거 이거 진짜 팔 수 있겠어요? 맞아, 준호 형, 이 색깔, 이 스타일, 우리 할머니가 입는 옷보다 더 낡았어. 이런 건 진짜. 이 시대 국영기업들은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생각이 굳어버려서 결국 적자가 나지. 이제 진짜 이 시대에 내가 변수를 한번 넣어볼 때야. 마침 이정국도 한번 보게 하고 내 실력 보여줄게. 이제 기적을 직접 볼 시간이야. 물통 가져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이거 진짜 될까? 와, 세상에. 뭐하니 뭐해. 일 들어간다. 3일 안에 500벌 다 새롭게 바꿔. 다 끝나면 각자 50원 보너스 줄게. 좋아요. 준호 형님, 두고 보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일 시작해. 각자 한 번씩 챙겨. 준호 형님, 우리 오늘 어느 시장에 나가서 장사할까요? 노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소극적이야. 너 혹시 광고 효과가 뭔지 들어봤어? 저 사람 입은 게 뭐야? 진짜 특이하다. 너희들 참 촌스럽다. 뭘 알긴 알아? 와, 이거 진짜 완전 개성 넘친다. 세상에, 전엔 이러고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세련된 옷이 있었어? 야, 형, 이 옷 어디서 샀어? 진짜 대박이다! 자, 잘 들어. 오늘 오후 승시에 앞쪽 부스에서 운 한번 시험해봐. 늦게 가면 못 살 수도 있어. 좋아. 가자, 한 번 더 둘러보고 올게. 왔어. 참이 좀 봐. 저거 그 옷 맞잖아. 구경하고 가세요. 지나가면서 그냥 가지 마세요. 한빛 혁신 패션입니다. 1벌 800원이에요. 친구 5명 데려오면 한 벌에 무료로 드려요.
나 진짜 잘 들은 거 맞지? 5명만 데려오면 옷 한 벌 그냥 준다고? 멍 때리지 말고 얼른 움직여. 빨리 사람 불러. 맞다. 야, 형, 세련된 옷 필요해? 멋있지? 넌 꼭 마음에 들 거야. 얼른 와봐. 야, 사장님, 사람들 데려왔어요. 1, 2, 3, 4, 5. 내 동료 5명 다 불러왔어요, 사장님. 여기요. 진짜 그냥 주는 거예요? 무조건이지. 가져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하나 더 살게요. 나도요. 사장님, 5벌이요. 어서오세요. 다 있어요. 밀지 마세요. 저도요. 이거 누구 거야? 가지마. 와, 이거 돈 얼마나 번 거야? 야, 준호 형, 저 2명 여기서 하루 종일 우리 보고 있잖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 일인데? 그야, 엄청 좋은 일이지. 진짜? 아, 이런 거였구나.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옷을 패션 아이템으로 바꾼 거네. 그리고 5명 무료 이벤트까지.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야. 지금 바로 돌아가서 보고서 하나 정리해줘. 제목은 한빛 섬유공장 시장화로 해. 혁신 개선을 주제로 조사 보고서를 써. 이 방식은 바로 도청에 올릴 거야. 부경지업이 이제 희망이 있다. 이준호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 2,000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부장님, 아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남은 49,500벌 옷을 얼마나 걸려서 다 고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 500벌을 파는 게 아니에요. 한빛섬유 공장이 제 방식으로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장영국이, 아니 장 공장장님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장 공장장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처리될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 공장을 그 자식이 개혁하겠다는 거야? 허튼 소리야! 그 자식이 공장을 엎으려는 거야? 공장장님, 이준호의 방법은 진짜 효과 있잖아요. 이준호가 말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만 이준호랑 같이 하면 새 작업장만 만들면 된다고요. 이게 작업장 문제야! 이건 권력 싸움이야! 이건 반란이지! 공장장님, 근데 저희는 뭐가 그런데?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이건 절대 안 돼! 아니면 저 사람이랑 같이 쫓겨나! 공장장님, 방금 그 얘기... 누구 도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왜 오셨어요? 내가 여기 안 왔으면 네가 한빛 섬유공장 계획을 네 멋대로 하려고 했던 거 나도 몰랐겠지. 감히 그런 생각 못해요. 근데 이준호는 조금 어려서 시장경제 이런 건 사실 이주인님도 고민하셔야 할 정도인데 그 친구가 뭘 알겠어요. 이게 혹시라도 공장이 문 닫게 되면 어떡해요. 이런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럼 네 말은 이준호가 오기 전엔 공장 상황이 괜찮았다는 거야? 그럴 뜻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잘 들어. 그동안 너희 한빛 섬유공장 국가에 기대고 정책도 있고 복지도 다 챙겨줬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공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 장영국, 네가 할 말이 있냐? 올해부터 한빛 섬유공장은 시에서 개혁 시범기업으로 지정한다. 시정제연구실에서 이준호 동지를 고문으로 초빙할 겁니다. 왕건우 동지가 전 과정에 협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공장장에 대해서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지만 이미 생각이 굳어버렸으니 조기 퇴직해라. 공장장!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 천재 여성 엔지니어가 바로 여기 있을 거야. 찾았다. 시에서 불러온 고문이라고? 내가 보기엔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야. 들어보니까 그 허접한 셔츠를 어떻게든 팔아 넘겼다더라. 완전 똥손, 운빨이었지 뭐.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공장에 쌓여있는 수십만 벌이나 되는 꽃무늬 셔츠를 요즘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트렌디한 옷으로 바꿉니다. 트렌디한 옷이에요? 처음 오자마자 우리 기계부터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더니 고장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내가 보기엔 너 일부러 공장에 방해하러 온 거지. 맞아요. 최소 비용으로 대량 생산까지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준호 고모님, 공장 생산이라는 게 트주다가 기본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트렌디한 옷인가? 뭔가 너무 번지를 해서 옷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량 생산합니까? 맞아. 못한다는 사람 누구야? 내가 할 수 있어. 전열! 큰 소리 치지 마라! 서민정 동지, 맞죠? 당신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지금 바로 해봐요. 좋아요. 이준호 고문, 이게 제 아이디어예요. 현대적인 트렌드 감각과 80년대 생산력이 절묘하게 융합된 방안이네. 서민점은 시대에 가려진 진짜 천재야. 자, 그럼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한빛섬유 공장의 혁신 작업장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작업장장은 서민정 동지가 맡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짐 싸서 나가도 됩니다. 난 반대. 난 반대해. 저 여자 할아버지 옛날에 문제 있는 집안으로 몰려서 쫓겨난 사람이야. 너가 막 임명되자마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차장주임으로 올렸네? 너 고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혹시 한통속인 거 아니야? 그러게, 알게 뭐야. 너희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고문으로 임명된 건 이주임이 직접 뽑은 거야. 이 공장에서 공장장도 나한테 함부로 못해. 네가 뭐라고, 서주임? 네. 네가 맞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저 사람을 혁신 작업장 명단에서 빼는 거야. 우리 작업장엔 이런 뒷말하는 사람 필요 없어. 더 할 말 있는 사람 이해 없으시면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한빛섬유 공장 개업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야. 혁신은 무슨 혁신이야. 공장 잘 돌아가던 걸 알록달록하게 만들어놓고 엉망진창이 됐네. 두고 보자. 이번엔 또 무슨 꼴을 보여줄지. 형님 걱정 마세요. 내가 이미 알아봤어요. 한빛섬유 공장이 첫 번째로 만든 게 무려 5,000벌이나 됐대요. 우리 동네 워낙 좁잖아. 5,000벌이나 찍어냈는데 이거 누가 사겠냐. 준호 형, 물건 다 됐어요. 됐어요. 이리 와. 우리 내일 바로 나가서 청년공원에서 장사해요. 장담합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대박 날 거예요. 이번엔 군청에는 안 가. 그럼 어디 가는데? 흑천마을로 가자. 흑천마을은 우리 군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이잖아. 도시에서 출발하면 길만 가는데도 덜컹거리며 반나절이나 가야 해. 맞아. 거기 사람들은 살 수 없겠지. 걱정하지 마. 잠깐만 농기계센터 가서 트랙터 빌려올게. 짐칸 달린 걸로. 내일 우리 출발하자. 저기, 저 두 사람 좀 봐. 입은 옷이 진짜 멋지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인가 봐. 저 원단 좀 봐. 저 무늬도 봐. 우리 평생 이런 거 처음 봐. 맞아.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 그냥 가지 마세요. 한빛 혁신 패션 800원에 한 벌. 동네 사람들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최신 유해모. 세 번째는 반값 400원밖에 안 해요. 도시에서 유행하는 옷이에요. 이 가격 진짜 대박이네. 와 진짜 대박. 우리 세 집이 같이 모아서 사면 세 벌 사면 한 벌에 600원밖에 안 해. 도시에서 사는 거보다 100원이나 더 싸네. 사장님 여기 한 번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세 벌 주세요. 다 팔렸어. 사장님 벌써 다 팔렸어요? 저 돈 다 준비했는데요. 우리 말이죠. 예약도 받아요. 성금은 200원이에요. 마을 이름이랑 본인 이름만 알려주시면 돼요. 3일 후 저희가 직접 집 앞까지 배달해드릴게요. 어떻게 알았어? 사람들이 꼭 살 거라고 어떻게 확신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게 뭔지 알아? 가장 빨리 퍼지는 게 바이러스가 아니고 남과 비교하는 심리야. 사람들 마음에 뿌리 깊은 허영심이야. 흑천마을이 이렇게 가난한 건 정보가 막혀 있어서 그래. 이런 상황에서 제가 특별히 눈에 띄는 제품을 가져왔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런 욕망이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확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뭐랬어. 분명히 쪽팔려서 돌아올 줄 알았다니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작업장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하더니. 그 마발 작업자.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갈 일 없어. 그런 지도새도 모르는 시골에 옷 팔러 간다고?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도 되는 줄 아나? 진짜 대단한 줄 아나 봐. 내가 보기엔 말이야. 한 벌도 안 팔았지.
트럭에 실은 그 500버릇 어떻게 싣고 나갔든 결국 그대로 다시 싣고 오겠지. 두고 봐. 왕공장장 얼굴이 돼지간처럼 빨개질 거야. 두고 보자. 시청 이주임한테 뭐라고 변명할지. 옷 하나도 안 팔리고 그대로 다시 싣고 온 거지? 흑천 같은 데까지 가서 그런 가난한 데서 옷을 판다고? 고문이라고? 내가 보기엔 그냥 허수아비야. 준호 형, 어디에 쏟을까요? 여기다 쏟아요.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돈이 얼마나 있는지. 와, 돈이 이렇게 많아? 이게 얼마야? 흑천마을이랑 주변 마을에서 받은 모든 선주문이야. 총 1007헤드 23벌이야. 말도 안 돼. 절대 있을 수 없어. 이준호가 진짜 이렇게 많은 셔츠를 다 팔았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돈이 애 눈앞에 쌓여있는데 뭐가 못 믿겠어? 너희들 너무 좋아서 멍해진 거 아니야? 왕공장장, 이게 우리 하루 만에 쏜 거야. 한 마을의 잠재력이야. 우리 계획대로 하면 청하군에 속한 13개 읍면을 하나씩 다 공략할 거야. 좋아, 다들 알겠지? 오늘부터 이준호 고문의 지시는 우리 한빛공장의 최고 지시야. 만약 누가 겉으론 복종하는 척하고 뒤에서 딴소리하면, 누가 발목 잡으려고 하면 나 왕건우가 확 뒤집어버릴 줄 알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오늘부터 정직하고 반성해. 우리 한빛공장은 맨날 싸움만 하고 공장 잘 되는 거 못 보는 해충 같은 사람들 절대 환영 안 해. 80년대 보안 시스템은 진짜 너무 뒤쳐졌네. 요즘 보안 시스템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는 앞으로 남들이 무슨 쿵쿵이 있어도 무섭지 않지. 이게 뭐지? 사용자 관계 사업 규모 확대, 기술 도면 분류 해제. 이거야. 매형도 와줘요. 일까지 잃은 게 다 매형 때문이에요. 네가 괜히 일을 망쳐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걸 나한테 찌집어 씌워? 매형, 우리 가족 모두 다 저만 믿고 있어요. 그 월급으로 겨우 밥 먹고 살아가요. 저 일마저 잃으면 진짜 망해요. 제발 좀 도와줘요. 잠깐 와봐.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너 섬유 공장에서 일하잖아. 그 공장 지형이랑 기계도 잘 알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방법을 좀 생각해서 몰래 작업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 사람 기계에 몰래 손 좀 써. 그래야 제때 납품 못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놈이 웃을 수 있을까? 매형, 역시 매형이 최고야. 이 기사,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이미 해고됐잖아요. 제가 들여보낼 수가 없잖아요. 진짜 놓고 온 게 있어요. 안에 두고 왔거든요.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몇 년이나 일했잖아요. 이게 다 내 모든 정성이 담긴 거잖아요. 걱정 마. 들어가서 물건만 챙기고 금방 나올게. 안 되나? 얼른 다녀와. 예. 다들 있네요. 오늘 꼭 납품 끝내봅시다. 하루라도 빨리 납품하면 하루라도 빨리 쉴 수 있어요. 잘난 척 해봐라. 내일 기계가 고장나면 제 시간에 납품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해고된 이 기사 아니에요? 이렇게 늦게 우리 작업장에 뭐하러 오셨어요? 전에 물건을 여기 두고 왔거든요. 내 자리에서 찾아볼게요. 헛소리 하지 마라. 난 그냥 봤을 뿐이야. 너희들 나사가 풀려있길래 그냥 너희들 좀 조여준 거야. 억지로 모이지 마. 나사 조였다니? 그럼 왜 몰래 행동해? 왜 사람들 피해 다녔어? 도구로 일부러 나사 풀었잖아, 상우.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해? 억지로 몰지 마. 분명히 너 서민정이 네가 관리 똑바로 못해서 이제 와서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하네.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변명하네. 잘 들어. 우리 장비에 새 장치 달았어. 누가 장난치려고 하면 바로 경보 올려. 너 혹시 궁금하지? 방금 그 소리 어디서 난 건지 알겠어? 지금 내가 너한테 선택할 기회를 줄게. 네가 직접 선택해. 시한국에 넘길 수도 있고 지문 검사할 수도 있어. 아니면 네가 직접 인정해. 이준호, 네가 만든 보안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빨리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효과가 있네. 상우 같은 사람은 말이야, 공지에 몰리면 별짓 다 하잖아.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개발해도 돼. 민정씨, 광학헤드에 대해 연구한 게 있어? 광학헤드? 그게 뭐야?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낮은 미숙한 생각일 뿐이야. 가자.
들었어? 한빛공장 사랑하대. 다 그거 이준호라는 철물이 때문이래.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외삼촌네 사촌 오빠가 한빛공장에 다니는데 거기서는 지금 매일같이 야근하고 급여도 2배나 받는다고 해. 공장 앞에 물건 싣는 트럭이나 트랙터 같은 게 줄을 서 있다고 하더라. 우리 고모네 딸이 지난 일요일에 후천마을 장에 가서 운 좋게 하나 건졌대. 세상에, 그거 입으니까 진짜 화보에서 튀어나온 연예인 같더라. 요즘엔 저 마을 여자애들은 다 걔를 부러워해. 현호, 정말 귀여운 애야. 진작에 돈 번다고 했으면 나도 굳이 상우한테 먼저 붙을 필요 없었지. 참 귀엽네. 진짜 귀엽다 근데.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일까지 잃었어. 이준호가 뭐라고? 내 생각엔 그냥 가난한 척하는 귀염둥이일 뿐이야. 우리 같이 지낼 때 그 자식은 한 푼도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썼어. 이 여자 헛된 꿈꾸네. 자기 좀 보라봐라. 얼굴이나 좀 봐.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말도 많아진다니까. 이준호 고문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애 소문까지 돌고 있네. 내가로? 내가 진짜 이준호랑 아는 사이야. 나 이준호 약혼녀야. 증거 있어? 여기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네? 나 태상노군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미친 거야. 상대하면 더 난리야. 빨리 가. 아니, 당신 너희들 이준호! 네가 가난한 척, 불쌍한 척만 해서 내가 최원아가 이상호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필요로 했겠어? 내가 공장장 부인이 됐어야 했는데 이게 다 네 탓이야. 다 네 탓이야. 내 앞길을 망쳤어. 이준호, 이 망할 놈. 이준호, 이 썩을 놈. 누구세요? 여보세요? 이지임, 저예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요. 청와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나라의 미래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시청에 계신 지도자분들과 관련 기업의 책임자분들께 같이 보고하고 싶어요. 알겠어. 바로 일정 잡을게요. 오늘 오후 3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뵙죠. 이렇게 큰 준비를 하다니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보니까 이주임이네. 또 한 번 크게 움직이겠네. 좋은 일이어야 할 텐데 최근 청와의 경제가 겨우 회복됐는데 이제 더 흔들리면 안 돼. 앉으세요. 저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보고 시작하기 전에요. 아, 그렇구나. 성미공장은 또한 그 청년이 저 사람이었구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제일 즐기는 여가 활동이 뭘까요? 당연히 영화 보는 거지. 아니면 라디오 듣지. 맞아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가능성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하나로 국민들이 집에 있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을 때 바로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건 뭐든 다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집에서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영화관보다 더 선명하게? 이게 말이 돼? 아니, 당신 무슨 소리야? 이제 됐어. 다들 조용히 하세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자면 시청이 주도하고 우리가 합작해서 전자공장을 세우는 거죠. 이런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협력 방식이 어떻게 돼?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요, 기술을 지분으로 넣을 거예요. 공장이 완공되면 49지분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장의 경영권을 제가 갖겠습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술로 출자하겠다고? 49 다 달라고?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적인 경영권도 요구해? 경영권까지? 그럼 두경공장이 4개인 재산이 된다는 거잖아. 절대 안 돼. 이건 원칙이야. 말 몇 마디로 우리를 시끄럽게 만들고 본인은 침착하네. 이 젊은이 보통이 아니네. 이준호 동지, 네가 말한 설비, 네가 말한 기술, 우리는 아무도 본 적 없잖아. 맞아. 도대체 왜 우리 모두가 네 말을 믿어야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연구실 한 곳, 기술자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에 직접 장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준호 형님 시킨 대로 원하신 물건 전부 가져왔어요. 이게 대체 뭐야? 열어봐. 이게 뭐야? 이거? 당연히 미래상점에서 초특가로 건진 회로기판이지. 이건 내가 비상시에 있는 사촌한테 부탁해서 가져온 고가 샘플이야. 대박이에요, 고모님. 이걸로 설계도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내 목표는 단순히 현실로 만드는 게 아니야. 한 달 뒤 무역 박람회에서 전국을 뒤흔들 거야. 부품이 너무 빽빽해서 인두로 아무리 해도 납땜이 잘 안 돼요. 이 도면에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은이 더 많이 들어간 납땜 와이어로 한번 써보는 게 어때? 그리고 인두 끝을 말굽 모양으로 바꿔봐.
준호, 너 진짜 신이야? 머리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야? 나 예전엔 나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럴 줄 몰랐어. 뭐가 문제여도 네가 바로 해결하잖아. 난 그냥 미래에서 온 덕을 본 거야. 내가 없어도 이런 문제는 서민정이 언젠가 해결했을 거야. 이 시대엔 서민정이 진짜 천재야. 그냥 우연이었어. 다 그냥 우연이야. 어때? 됐어? 아직 몰라요. 직접 해봐야지. 이번에 성공하면 이 시대의 판도가 진짜 바뀌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와, 진짜 화면 나왔다. 화면 나왔다. 진짜 화면 나왔다. 저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한빛 섬유 공장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던데 이준호 고문이 요즘 새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안도에서 큰 사람들이 우리 한빛 공장에 구경 오셨대요. 내가 봐도 이준호 고문 정말 대단해요. 고문이 한빛 공장에 온 뒤로 우리 창화공 경제도 확 좋아졌어요. 지금은 도에서 높은 분들까지 오셨어요. 내가 보기엔 좋은 날은 이제부터예요. 나도 한번 지켜봐야겠군. 이준호가 무슨 꿍꿍이인지. 준호 동지, 이게 네가 말하던 우리 삶을 바꾼다는 그 기계야? 네. 폼만 잡네. 그냥 쇠상자 하나에 유리판 몇 개 덧댄 거잖아. 솔직히 아무 화면도 안 나올걸. 그냥 국가 자원만 남게 하는 거지. 맞아. 이렇게 작은 게 도대체 뭐에 쓰겠어? 이게 완전 장난감 같아 보이는데 화면 안 나오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와, 선명하다. 진짜 너무 선명하다.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이건 기술이 아니고 이건 마법이야! 내가 전에 했던 모든 생각과 말 다 취소할게. 네가 한 건 우리 청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청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전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거야. 이준호 고문 진짜 신이네요.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런 건 처음 듣고 처음 보는 일이야. 내가 보기엔 수지꾸지부는 아직도 적어줄 거면 그냥 60 줘야지. 여러분, 진짜 공모자는 서주임이에요. 남는 건 그냥 서주임한테 주죠. 좋아! 그럼 이준호 동지를 한빛전자공장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공장장으로 임명합니다. 서민정 동지는 총기술자로 임명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청아군 한빛전자공장 오늘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좋아! 준호군, 앞으로 너희한테 달렸어. 공장이 너무 커져버렸네. 지금 보안 장비는 좀 아쉽네. 미래상점에 들러야겠네. 더 첨단 장비를 사야겠다. 이거다. 이거면 충분해. 들어와. 이준호,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있어. 뭔데? 레이저 헤드야. 우리가 흔히 부르는 레이저 헤드야. 이건 우리 군에서 지금 생산 수준으로는 만들기 정말 힘들어. 우리 군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봐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 내가 전에 얘기했던 무역 박람회 기억나? 그러니까? 맞아. 남한테서만 물건 사는 건 재미없지. 우리가 해야 할 건 전국 공급업체들이 돈을 흔들면서 우리한테 사달라고 찾아오게 만드는 거야.
동지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못난 처남이 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 회장 사람은 데려와도 돼요. 2번만 허락합니다. 네네, 맞아요. 꼭 그럴게요. 가자, 소속해줄게요. 가자. 멍청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해? 이준호 저놈이 날이 갈수록 더 잘 나가는 걸. 정년승부로는 안 되니까 우린 꼼수 쓰자. 그 자식 무역박람회에서 잘난 척 하려고 한다더라. 정시박가에 부탁했어. 그 집은 일본인들에게 카세트 플레이어를 파는 대기업이야. 저런 허접한 CD 플레이어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저 사람이 이준호 맞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네, 박도령님.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애가 어떻게 박도령님 눈에 들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청화군에서 최 씨한테 신세를 진 적이 있어. 저 녀석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주라고 했지. 저런 애송이가 내가 직접 나설 자격이나 있냐? 준호 형님 진짜 너무한다 이거. 이런 구석진대를 주다니 참나. 보아하니 우리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이 있네. 어느 촌구석에서 온 애송이냐? 이딴 곳 하나 들고 고철덩어리 같은 박스뿐이잖아. 무역박람회에 와서 진짜 창피하게 굴고 있네 이거. 전원도 안 들어올 거야. 진짜 내 말 들어라. 어서 집에나 가라. 한국인 망신 좀 시키지 마라. 이런 허접한 물건 500원도 못 받을 거라면 팔리지도 않겠지. 외국인들한테 웃음거리 되지 마라. 맞아, 어서 꺼져. 저리 꺼져라. 여기서 꺼져라. 좋은 제품은 목소리 크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라면 말이야, 당장 집에나 가라. 여기서 망신당하지 마라. 이게 뭐지? 오디오 같지 않은데? 야, 너 잘 봐라. 제 제품은 품질이 별로야. 우리 제품은 품질이 최고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D 플레이어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잠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D 플레이어입니다. 희촌노, 뭘 그리 폼 잡아? 알파벳도 다 못 외울걸. 영어 한다고 폼 잡네? 맞아. 몰라도 아는 척하지 마. 내가 다 민망해 진짜. 부끄럽다. 내 말이 맞잖아. 이 3명 촌놈들. 외국말도 한다고? 분명히 거짓말이야. 외국인 앞에서 영어 할 줄 아는 척 하다니 진짜 민망하다. 이 다물어! 왜 너희만 그렇게 떠드냐? 이 친구 영어 정말 잘하네. 참 마음에 들어. 당연히 9년 의무교육 덕분이죠. 칭찬이 과하십니다. 저는요,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고 많은 뛰어난 사람들도 만났지만 이 젊은이처럼 이런 환경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낸 건 정말 드문 일이야.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저 외국인 누구야?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호민 선생은 외국 기업 대표단의 수장이야. 중국에서 오래 지냈고 수의력도 엄청나. 그리고 안목이 남달라. 말도 예리하고. 저 사람이 젊은이를 이렇게 칭찬하는 건 처음 봐.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 와, 이 사람 진짜 장난 아니네. 제품도 새롭고 영어도 엄청 잘하네. 호민 선생이 눈에 들어버렸네. 우리 한국인 체면 제대로 살렸다. 난 이런 창의적인 젊은이가 정말 좋아. 네가 만든 제품 한번 보여줄래? 네. 잠깐만! 이런 정체불명 산모 제품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껍데기도 대충 만들어놨고 기본적인 안전 인증조차 없잖아요. 이게 만약 무전이 되거나 폭발이라도 하면 우리 손님이 다치면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요? 맞아, 이거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여.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어? 다 잡동사니 부품으로 대충 만든 거잖아. 자, 다들 모여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제품입니다. 일본 산안기업 최신 기술. 이거 마감 좀 보세요. 은질도 정말 끝내줘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대 한 대 다 국제 안전인증까지 받았어요.
마감 좀 한번 보세요. 음질도 들어보세요. 동네에서 대충 만든 공장 제품처럼 잡동사니 부품으로 아무렇게나 조립한 거라는 진짜 창피하지? 호민 선생, 제 생각엔 더 가치 있는 제품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기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죠. 시대를 앞서가는 제품이에요. 이 기기를 본국에 가져가면 완전 난리 날 거예요. 너 네 제품 그렇게 믿는구나. 그렇게 자신 있다면 우리 한번 내기해볼래? 내기하자는 거야? 뭘로 내기할 건데? 내가 내기한다. 내 CD 플레이어는 녹음도 되고 영상도 나온다. 안 되면 내가 여기서 나갈게. 진짜 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절하고 사과할게. 네가 만든 이 허접한 제품이 내 일본 브랜드보다 더 뛰어나다고. 바트준의 한국 작은 공장에서 만든 건데 내 일본 브랜드보다 진짜 더 뛰어나네. 이 제품은 진짜 기적이야. 이건 진짜 시대를 바꿀 천재의 작품이야. 박도령 보니까 결과가 뻔하네. 일본 놈한테 물건 팔아주는 놈일 뿐이잖아. 부자인 척은 왜 해? 잠깐만. 그분께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눈이 없었네요. 여러분, 제품이 확실히 제 일본 브랜드보다 더 뛰어나네요. 됐어요. 이번엔 넘어갈게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이준호, 잠깐 괜찮으세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저 촌놈 때문에 이노우에 부장님의 카세트 라디오가 한 대도 못 팔렸잖아. 이노우에 부장님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다려봐. 완전히 망하게 해줄 거야. 이준호, 당신 CD 플레이어는 미래가 보이더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공급 능력이 필요해요. 알려주세요. 공장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업체를 찾는 거예요. 안전한 원자재 공급업체를 찾고 싶어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그런 공급 경로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 협력이 더 끈끈해질 거라고요. 저 독일에 아는 제조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제조업체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게다가 더 좋은 가격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조건이죠? 첫 번째 물량 5,000대를 전부 저한테 주세요. 5,000대요? 그건 얼마에 주실지에 따라 다르죠. 10만? 이건 너무... 아니야, 100만이야. 100만? 한 대에 200원이네.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50원이나 더 쳐주네. 보니까 호민 선생 진짜 성의 있네. 좋아. 거래 성사.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노ue 부장님 들으셨죠? 이준호라는 시골뜨기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CD 플레이어라는 걸 내놨어요. CD 플레이어라는 걸 내놨어요. 무역박람회에서 우리보다 더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은 부장님 카세트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박상 진정하세요. 저도 들었습니다. CD 플레이어는 확실히 엄청난 혁신이네요. 이노ue 부장님,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시장을 다 가져가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시장은 원래 처음 만든 사람 거 아니야. 내가 이미 사람을 시켜 알아봤어. 이준호라는 사람은 한국의 외진 군소도시 출신이야. 이런 사람은 사업이 뭔지도 아예 모르는 거야. 방법을 써서 도면을 가져와. 그때 내가 국제특허청의 인맥을 이용해서 선점해서 등록할 거야. CD 플레이어 핵심 기술 특허를 나중에 설령 그쪽이 제품을 만들어도 돈도 못 벌고, 게다가 특허료는 우리한테 내야 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노ue 부장님. 이제 내가 직접 청화군에 가야겠다.
무슨 일이야? 저쪽이 왜 저렇게 북적거리지? 알바 아니야. 아마 한빛 공장에서 행사하는 거겠지. 가서 봐야지. 다 같이 밭으로 출발합시다. 비켜. 왜 이렇게 밀어?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나도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사람 진짜 많네. 이준호 고문이 만든 CD 플레이어가 진짜 신기하다더라. 듣지 않니? 벌써 200대나 팔렸대. 너 아직 그 옛날 얘기하네. 나는 5,000대라고 들었는데 무려 100만 대야. 100만 대? 맞아. 말도 안 돼. 다 뻥이야. 다 사기야. 미쳤냐? 누가 이런 걸로 거짓말하겠어. 맞아. 남 잘 되는 거 못 봐서 그러는 거지. 이준호야. 너. 세상에. 우와, 이렇게 멋진 차는 처음 봐. 저런 대단한 사람은 어디서 온 거야? 보아하니 경시에서 온 투자상 같아. 박도령님, 직접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멀리서 마중 못 나가 죄송합니다. 박도령님. 다들 박도령님 오시길 정말 기다렸어요. 박도령님, 어떻게 직접 오셨어요? 이준호, 요즘 잘 나가잖아. 내가 청하에 이준호보다 더 큰 공장을 차릴 거야. 이준호네 직원들 다 내가 데려올 거야. 그때 되면 이준호네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박도령, 역시 대단하네. 이렇게 하면 이준호를 압박할 수 있고 한빛 공장에 송년된 직원들도 바로 찾을 수 있지. 아이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냐? 돈 많아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진짜 목적이 뭔지 알려줄게. 사람 하나를 심어서 그 사람 공장에 몰래 들어가게 하고 CD 플레이어의 완벽한 설계도를 빼오는 거야. 박도령,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장 짓는 것도 그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을 공장에 잠입시키고 기회를 노려서 설계도를 훔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신이 와도 구해줄 수 없지. 그래서 토박이 한 명이 필요해. 그 사람하고 제대로 붙여야지. 가능하면 그 사람을 어디서든 막히게 하고 진땀 빼게 만들어야 해. 박도령, 저도 괜찮지 않아요? 저 사람이랑 같은 마을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맥은 다 알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도 한번 잡혀봤으니까 그 사람 공장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요. 네네. 박도령 사무형이라면 문제 없죠? 우린 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좋아.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설계도만 손에 넣으면 특허까지 내면 이준호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든 얼마를 벌어도 나중엔 본전이랑 이자까지 싹 다 토하게 할 거야. 나한테 까불면 이런 꼴 나는 거야. 삼양합작 사람 뽑아요. 월급 35원. 한빛 전자공장 직원분들 우선 뽑아드려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습니다. 한 달에 35원이나 준대? 세상에, 우리 한빛 전자공장보다 10원이나 더 많네. 그리고 해외 합작이라니 듣기만 해도 멋져. 우리 한번 가볼까? 준호 형, 상호, 저놈은 대놓고 우리 사람 뺏으러 온 거잖아요. 내가 가서 저 노점 엎어버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노점 없는 건 그건 최악의 방법이야. 이런 공개적인 계략에는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해. 가자. 이거 이준호 고문 아니야?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삼양에 오고 싶어? 아쉽네. 여긴 이준호랑 걔는 출입 금지야. 야, 너! 산시 5원이 그렇게 많아? 무슨 말이야? 있는 척 하지마, 이 35원. 너희 한빛 전자 공장 그렇게 줄 수 있겠어? 없어. 우리도 35원. 월급은 없어. 근데 일한 만큼 보너스는 있지. 우리 한빛 전자 공장은 CD 플레이어 100만 대 주문이 들어왔어. 월말에 완성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누가 더 많이 받을지 여러분이 직접. 아직도 모르겠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 공장도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 여러분 월급도 계속 오를 거야. 우리처럼 악의적으로 경쟁하는 공장은 아니지. 그런 데서는 첫 달에만 35원 준다고 하고 두 번째 달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우리 한빛에 오면 요즘 기술보다 더 앞선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저기 가면 장소만 바뀌는 거지 나사만 돌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필요한 게 몸에 익힐 쓸모있는 기술 하나인지 아니면 그냥 조립 라인에서 아무 의미 없는 한 부분이 되는 건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보세요.
이준호 고문 말이 맞아. 이준호 고문 따라가면 득이 많지. 기술도 배우잖아. 나 그런 사냥 기업 안 가. 절대 안 가. 나도. 이준호 고문은 우리한테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 지난달에 CD 플레이어 시형 생산 덕분에 보너스로 8원 받았거든. 그래, 맞아. 너희란 대대 진짜 돈에도도 안 챙기고 그 사람 따라가서 기술이나 배우겠다고? 다들 미친 거야. 완전 미쳤어. 이상우 아니고 이상우 매니저라고 불러야지. 오늘 배운 거 꼭 기억해. 여기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건 통하지 않아가. 이준호, 두고 봐.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이준호, 다 네 탓이야. 나를 이렇게 망신시켜놓고 이번에 설계도만 손에 넣으면 네가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할 거야. 이상하네. 문이 왜 안 잠겼지? 찾았다. 어이, 이상호 매니저.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도 내 사무실 정리하고 있네? 하와이 준호 형님, 진짜 예측이 딱 맞네. 네가 올 줄 알았지. 물건 훔치러 이제 제대로 걸렸네. 이제 끝났네. 이번엔 바로 도제 걸렸네. 함정에 딱 빠졌지 이 자식. 증거까지 다 잡혔네. 이번에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이번엔 어떻게 변명할래? 안 돼. 절대 증거 잡히면 안 돼. 훔친 물건이라니. 이거 원래 내 거야. 그냥 실수로 여기 둔 거라고. 헛소리 하지 마. 이건 CD 플레이어의 핵심 보면이야. 계속 준호 서랍에 잠겨 있었던 거라고. 네가 네 거라고 우기고 싶겠지. 내가 사람 여는 거 본 사람 있어? 내가 보기엔 너희가 제대로 못해서 관리 잘 못한 거지. 도면을 너희가 잃어버려 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됐어. 더 말하지 마. 그냥 바로 치아놈 부르자. 누가 치아놈 불렀다고? 철민 형님. 이준호 고문님, 치아논 불렀다고? 내가 황치아논을 데려왔어. 걔네가 증거 못 내놓으면 황치아논이 이 무능한 놈 상우를, 황치아논이 상우로 데려가면 끝이지. 도면도 내 손에 들어오지. 황치아논님, 저보고 훔쳤다고 누명 씌워요. 이거 내 거예요. 내 도면이에요. 걔네가 내 도면을 빼앗으려고 이런 방법을 써서 나한테 누명 씌운 거예요. 공정하게 꼭 판단해주세요. 네가 한 거잖아. 증거 있냐? 맞아. 이준호 동지 수사할 땐 증거가 있어야지. 아무 근거 없이 추측하면 안 돼. 도면 훔쳤다고 주장하는데 증거 있어? 누가 우리가 증거 없다고 했어? 도둑 맞을까봐 일부러 작은 장치 하나 달아놨어. 할 수 있나?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위조라고? 그럼 네가 한번 위조해봐. 내가 보지. 황치아논, 증거 확실합니다. 범인과 증거 다 잡혔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바보들 때문에 내 앞길을 버릴 순 없어. 내 앞길을 버릴 순 없어. 이상우, 너 경찰서로 따라와. 상우는 이번엔 최소 15일은 잡혀있을 거야. 다 그 죽일 놈의 이준호 때문이야. 다 네 탓이야. 네 남편이 진짜 쓸모없어. 하는 일마다 망치기만 하잖아. 닥쳐! 시끄러워 죽겠다. 보면을 훔치는 게 안 되면 그런 방법을 바꿔야지. 무조건 이준호가 CD 플레이어를 팔지 못하게 해야지. 몰래 하는 게 안 되면 이제 대놓고 하자. 박도령님, 혹시 좋은 생각 있으세요? 이준호가 지금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알아? CD 플레이어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헤드야.
내가 조사해봤는데 우리 국내엔 레이저 헤드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N 하나도 없어. 수입에만 의존해야 해. 경시에도 없는 건데 그걸 그 사람이 만든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노우에 부장이 우리나라에 레이저 헤드를 수출하는 모든 업체에 N 연락했어. 다음 주부터 한빛 전자 공장은 레이저 헤드를 하나도 N 받지 못하게 될 거야. 잘됐다. 원자재 공급을 끊었으니 이제 어떻게 생산할지 보자. 완전 대박이네.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야. 레이저 헤드 없으면 이준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CD 플레이어 못 만들지. 호밍 선생 쪽은 100만 대 주문 납기 기다려줄 수 없어. 납기가 늦어지면 손해배상금 내야 해서 이준호는 집안이 완전히 망할 거야. 지금 바로 소문 퍼뜨리러 간다. 이준호는 욕심만 앞세워서 주문 받을 때부터 원자재 문제는 아예 신경도 안 썼지. 결국 손해만 보고 우리 한국인의 체면을 외국에서 망신당하게 만들었네. 그때가 되면 이준호는 내 앞에 무릎 꿇고 인수해달라고 빌거나 아니면 파산해서 끝장나겠지. 이준호, 이번엔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최양, 이렇게 늦었는데 무슨 일이야? 박도령님, 저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사무엘까지 신경 써주셔서요. 박도령님, 사무는 이미 들어갔어요. 저 혼자 남아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도와주기만 하면 저 뭐든지 할게요. 상상도 못했네. 상우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여자가 곁에 있다니. 현재 과학기술 점수가 부족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잠금 해제되지 않은 것들인데 이거 완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한 번에 50년 앞당길 수 있는 진짜 블루오션이네. 뭔가 있으면 좋겠다.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와, 이게 있으면 우리 공장의 기술 생명줄이 레이저 헤드를 직접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칩 시대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겠다. 몇 년이 지나도 외국인 밑에서 조립만 하는 공장으로는 절대 안 될 거야. (10만) 위안은 지금의 나에게는 별로 힘든 일이 아니야. 제일 어려운 건 노광 장치의 출처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만들지라는 거야. 여보세요, 이주임님. 저 이준호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준호 공장장. 공장 기총이 이미 다졌어요. 오늘 가서 확인했어요. 확실히 시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또 뭐 지시하실 거 있으세요? 지시라고 할 건 없고요. 근데 이주임님, 저에게 한 가지 특별히 긴급한 매우 기밀한 정보가 있어요.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듣고 있으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에 말씀드린 비상시에서 무역하는 사촌 형이잖아요. 그 형이 특별한 경로로 북부에 있는 큰 형님들을 알게 됐대요.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시험실용 고급 장비를 외화를 얻으려고 수출하려고 한다더라. 뭐라고? 이 안에는 반도체 핵심 장비의 완전한 세트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좋아, 이렇게 하자. 시에서 직접 나서서 지금 바로 소규모의 고위급으로 비밀 조사단을 꾸려야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장비를 손에 넣어야 해. 이주임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먼저 가볼게요. 그래. 주임님, 아까 그 사람이 한 얘기 장비 판다는 말 진짜로 믿으시는 거 아니죠? 도시에서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그 형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면 이준호가 그냥 사기꾼인 거야? 내가 말해줄게. 이제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도 그냥 한쪽 눈 감고 넘어가자. 너도 꼭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철민이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둘이서 다녀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정구까지 와버렸네. 그럴듯한 핑계를 생각해야겠다. 기계를 꺼내야겠다. 철민아, 부탁할 게 있어. 너 말이야, 가장 붐비는 시장에 가서, 그리고 술집에도 가서 소문 좀 내. 남쪽에서 돈 많은 큰손이 왔다고. 돈 걱정 없는 사장이 돈 가득 든 가방을 들고 구소를 해서 나온 폐기된 기계를 사러 왔다고 소문내라. 네, 바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준호 형. 기대하세요. 다녀올게요. 들었어? 이준호 고문이 서기사랑 강철민 데리고 같이 기사 타고 북쪽으로 갔대. 그 추운 곳엔 왜 가는 거야? 우리 CD 플레이어 공장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친척이 시청에서 운전사로 일해 그러더라. 장비랑 관련된 거래라던데. 역시 이준호 고문이네. 이준호 완전 사기꾼이야. 내가 말해줄게. 독일에서 이미 레이저 헤드 공급을 중단했대. 레이저 헤드 없으면 CD 플레이어는 못 만드는 거지. 이제 남은 건 엄청난 위약금뿐이야. 내가 보기엔 장비 사러 간다고 하면서 미리 도망치려고 한 거야. 도망치려고 한 거지. 주회장, 그런 말 막 하면 안 돼요. CD 플레이어는 최첨단이야. 핵심 부품이 외국인들이 쥐고 있어. 외국인들이 안 팔면 이준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지. 내가 보기엔 큰 사고 쳐놓고 수습도 못하고 도망쳤지. 맞아. 예전엔 이준호 고문이 뭔가 할 때마다 자같이 알려줬잖아. 이번엔 왜 이렇게 숨기는 거야? 맞아. 네 말 듣고 보니 진짜 좀 이상하네. 누가 이준호가 도망쳤다 그래? 누가 이준호가 도망갔다고 해난 거야? 이준호 고문은 이종국 주임의 위임을 받아 북쪽으로 가서 중요한 산업 장비를 구매하는 임무를 수행하러. 중요한 산업 장비 구매 임무예요. 내가 총기술자 자격으로 직접 보증합니다. 당신은 뭘로 네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다 알지. 요즘 이준호가 제일 믿는 사람이 너잖아. 완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편을 들지. 강철 공장 회장 주제에 우리 한빛 섬유 공장 일이나 외국 공급업체 동향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죠? 설마 외국 공급업체랑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누명 씌우지 마. 걱정 마세요, 이준호. 고문은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우리 핵심 기술이 남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예상하셨죠. 이번에 북쪽에 간 것도 핵심 기술을 대신할 기술을 찾으려고 간 거예요. 이준호 고문은 한빛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민정 누나. 우린 믿어요. 이준호 고문도 믿어요. 맞아. 이준호 고문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 있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봐줘. 참 말이 독한 여자네. 이준호가 빈손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이지임, 그만 좀 돌아요. 계속 돌고 있어서 머리 어지러워요. 이준호, 네가 말한 그 장비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상대방이 우리 바람 맞히는 거 아니지? 걱정하지 마. 절대 문제 없어. 이거 봐. 형님, 어서 들어와요. 먼저 자리 잡고 앉아요. 다 잘 처리됐지? 걱정 마. 완벽하게 준비됐어. 다 현지 브로커들이야.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지. 입막음 비용도 챙겨줬어. 우리가 말한 대로 처리할 거야. 이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면 절대 문제 없어. 좋아. 그럼 이 일은 이렇게 하자. 세상에 진짜 누광기네. 하늘이 우리 중국을 지켜주셨네. 하늘이 청하시를 지켜주셨네. 네. 이주임, 이건 진짜 좋은 건 맞는데 근데 너무 크다. 이걸 과연 아무도 모르게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옮겨야 해. 무조건 옮겨야 해. 그럼 내가 지쪽 연락할게. 군부대에 지쪽 연락할게. 군부대 차량으로 전 과정 호소한다. 바로 이 말이야. 강력한 군부대 개입이 있으면 추처가 불분명한 누관기를 완전히 정당화할 수 있고 내 손에 들어온 절대적인 힘이야.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와요. 설계대로 잘 됐어요. 정말 잘 됐다. 우리 해냈어. 이제 우리 손에 CD 플레이어의 핵심 기술이 들어왔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은 10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돼. 이준호, 늘 기적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핵심 부품 공급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5,000대 주문도 완료했어요. 능력과 효율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호민 선생, 과찬이십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제때 납품하는 것, 이게 바로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해. 제대로 놔둬. 다 정리됐지? 이거 다 외화야. 다 실어서 좋은 거래였습니다. 네, 좋은 거래였습니다. 야, 다 실었지? 이제 우리 다음엔 뭐 해야 돼? 우리 제품은 외국인한테만 팔 수 없어. 다음 단계는 한국 시장으로 확장하는 거야. 우리 제품을 모두가 아는 브랜드로 만들고 우리 제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 거야.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사람들 전시장이 우리 화장실 한 칸보다도 더 작다니까요. 작아. 그 CD 플레이어라는 엉터리 제품은 플라스틱 티가 너무 나서 마치 아이들 장난감 같아. 진짜 유머 있으시네요. 한국인들은 아직도 수공예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도 송상 앞에서 감히 잘난 척을 하다니 진짜 웃긴다. 이렇게 브랜드도 없는 짭퉁은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우리 카세트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차세대 영상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해. 뭐라고 했어? 그들이 제때 납품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한국 본토 시장까지 노린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준호를 너무 얕바꿨고 한국인의 잠재력도 너무 얕봤네요. 기술 봉쇄를 빠르게 돌파하고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상대는 절대 얕볼 수 없어. 한국 시장 공략을 즉시 조정해! 내가 영업부에 여러 대의 CD 플레이어를 구매해서 연구하게 최대한 빨리 그들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한국의 허접한 작은 공장이 우리 송상과 맞설 수 있다고? 이준호 선생, 우리 공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생산량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네요. 서울, 부산, 광주 같은 큰 도시 사람들도 우리 이런 신기한 물건을 알아줄까요? 좋은 제품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이 알아야 해.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죠. 이렇게 해. 촬영 경험 있는 사진사 1명 구해와. 그리고 활발한 아이들 몇 명도 구해와.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도 구해와. 사진사? 신문에 올릴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신문 광고는 효율이 너무 낮아. 범위가 너무 좁아. 이제 TV 광고로 가야지. 있잖아요. 나 오랫동안 뉴스 사진 찍어왔어요. 노동 모몽도 찍어봤고 지도자 시찰도 따라다니며 찍었어요. 아니 너희는 고작 이런 깡통 광고나 찍으라고? 내 실력 낭비하는 거 아니야? 형님, 내가 찍으라고 한 건 그냥 검은 상자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검은 상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에요. 이거 그냥 비디오 틀어주는 기계잖아. 이게 뭐야? 와, 이 선명도 색깔 봐. 영화사 샘플보다도 훨씬 더 밝고 선명해.
이거 완전 대박이야. 지금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자, 말해봐. 어떻게 찍고 싶어? 좋은 제품은 제품이 알아서 말해줘.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모델이 그냥 제품만 들고 있는 그런 지루한 장면이 아니야. 대신에 이야기가 있어야 해. 모두가 보고 나서 누구나 이 제품을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야. 또 한 가지, 단순한 광고 영상이 아니라 우리 한빛 CD 플레이어와 행복한 생활을 완전히 연결할 수 있는 거야. 행복한 생활의 장면과 딱 연결되는 거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아이디어 났다. 도대체 왜? 이준호가 뭔데?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좋을 리가 없지. 뭐야, 왜 그래? 뭐 그렇게 오등거려? 박도령, 이준호가 이미 CD 플레이어 광고까지 찍고 있어요. 정말 하나도 안 급하세요? 아유, 뭘 그리 서두르냐. 이준호가 더 널리 홍보하면 CD 플레이어를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박도령님, 그게 무슨 말이죠? 이준호가 투자를 많이 할수록, 홍보를 넓게 할수록 나중에 더 크게 망할 거야. 이미 CD 플레이어 20대를 구입해서 일본 송상연구소로 보냈어. 역시 박도령님 대단하세요. 송상연구소의 최상급 기술자들이 이걸 분해해서 속속들이 파헤칠 거야. 나는 믿어. 곧 CD 플레이어보다 더 뛰어난 제품이 나올 거야. 그때가 되면 이준호가 광고에 쏟아부은 모든 돈이 결국 다 우리 몫이 되는 거지. 박도령님, 진짜 머리 쓰시는 게 남다르네요. 성상에서 신제품 나오면 이준호가 또 어떻게 잘난 척할지 이제 더 잘난 척 못하겠지? 두고 봐. 진짜 재미있는 건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이준호가 어떻게 버텨볼지 두고 보자. 빨리요 빨리! 우리 집 TV에다가 한빛 CD 플레이어 두면 바로 이거야! 아직 재고 있어요? 나 3시간이나 줄 섰는데.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줄 서서 구매해주세요. 방금 들어온 500대는 1시간 안에 다 나갈 거예요. 저 하나 주세요! 고마워요. 잘 됐다. 와, 진짜 대박이야. 서울, 부산, 광주 그런 도시의 상점들은 처음엔 우리 제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네 광고 나간 뒤로 우리 제품 들여달라고 난리야. 준호야, 네 광고 방법 진짜 대박이야. 아직 시작일 뿐이야. 철민아, 생산 라인에 가서 바로 알려. 작업자들 더 뽑아. 공급에 차질 없게 해. 민정아, 품질 꼭 신경 써줘. 실수 절대 안 돼. 네. 말도 안 돼. 저쪽의 디코딩 칩이 지적도가 우리 연구소 최신 샘플보다 훨씬 높다니. 우리 최신 샘플 말이야. 레이저 헤드의 정밀도랑 안정성이 정말 뛰어나. 단순히 모방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기술 수준이야. 보아하니 우리가 이 제품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군. 이건 아예 모방이 아니야. 바로 엮고막 시작해 철저히 분석해 모든 부품 하나하나, 특히 그 핵심 디코딩 칩, 그 칩이 어디서 온 건지 반드시 밝혀. 난 한국인이 스스로 이런 걸 설계할 수 있다고는 믿을 수 없어. 이노우에 부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 칩을 완벽하게 복제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일반 칩을 조합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품 외관도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판매하기 딱 좋아요. 그럼 성능은 어때? 저희 제품 성능이 이제 한빛 CD 플레이어의 8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비용은 한빛보다 약 30% 높아요.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제작 방식대로 하면 우리 제품이 방사선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성능도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 우리 송상 브랜드 효과까지 더하면 시장 장악은 문제없어. 방사선은 말이지, 그건 한국인들이 만든 거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 박상에게 전해 시장 전쟁
이제 시작해. 준호 형, 민정 누나, 이제 우리 진짜 대박 났어요. 서울, 부산, 광주에서 푸짐하게 팔리니까 주변 도시들도 유행 따라가려고 다들 물 온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되면 3개월도 안 걸려서 전국 시장이 다 우리 거예요. 지금 분위기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방심하면 안 돼요. 민정이 말이 맞아.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 열기가 우리를 태울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무턱대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거야. 철민이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정말 중요해. 꼭 하위 업체를 챙겨야 해. 왜 그래요, 준호 형? 혹시 보고서에 문제 있어요? 보고서에는 문제 없어. 진행이 너무 순조로워서 그래.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곧 걱정거리가 생긴다. 송상 같은 국제 대기업은 절대 우리가 커지는 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팀이 송상보다 먼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제국을 만들어야 해. 이게 우리 팀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야. 됐어요, 준호 형. 알았어요. 바로 할게요. 이노우에 부장님, 어떻게 되고 있죠? 송상 모방품은 언제 전체 출시되나요? 진짜 빨리 이준호가 우는 모습 보고 싶다. 박상 계획 곧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리요? 때려 일주일 후에 우리 송상에서 모방 CD 플레이어 신제품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이제부터 진짜 힘든 싸움이야. 좋아. 나는 절대 안 믿어. 이준호 같은 한국 작은 공장이 송상이 전력으로 밀어붙이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지. 구경하고 가세요. 세계적인 브랜드 송상 CD 플레이어 나왔어요. 원래 800위안짜리인데 지금은 단 580위안. 이 가격에 영화관을 집으로 가져가세요. 이 브랜드 좀 봐요. 마감도 정말 좋아요. 송상 대형 브랜드예요. 국산 브랜드보다 훨씬 낫죠? 송상 제품이구나. 수입 브랜드가 역시 믿을만하지. 이렇게 싸면 성능도 비슷하다면 이게 더 이득이네. 집에 가서 남들한테 외제 샀다고 자랑할 수도 있지. 송상 브랜드가 최고죠. AS도 확실하니까요. 국산 브랜드는 그런 게 많아요. 그때 가서 언제만 할지 모른다니까요. 환불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두시면 돼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 네 방식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맞아, 박도령. 옛말에 이런 말 있지. 말이든 노새든 끌고 나와서 확인해야지. 너희 송상이 기술이 앞선다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어디가 앞선 건지 보자 뭐. 그렇지? 세상에! 이 줄 차이 진짜 크네. 한빛이 훨씬 더 선명하다. 싼 게 비집떡이야. 이 품질 봐. 공짜로도 안 써. 게다가 한빛은 더 싸잖아. 여기요. 저도 한빛 CD 플레이어 한 대 주세요. 저도 한 대 주세요. 저도 한빛 CD 플레이어 한 대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우리가 집중해서 신경 쓴 그 매장에서는 우리가 이겼지? 하지만 현장 보고에 따르면 주변 도시에서는 송상이 이걸로 싸고 브랜드 이미지로 사람들 현혹해서 이번 주 판매량이 우리보다 거의 상신나 더 많아. 유통망이 우리보다 넓고 판매원도 더 많아. 우리가 모든 판매점에 직원을 보내서 직접 비교 시연을 할 수는 없잖아. 우리의 강한 부분은 피해가고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거야. 제품을 정면으로 비교하는 건 우린 전혀 겁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통망에 기대고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렇게 조금씩 시장을 잠식하는 건 사실 좀 골치 아파. 이거 어떡하지? 시장 뺏기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유통망이랑 가격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도 방법을 바꿔야지. 그들의 강점이 제대로 못 쓰게 만들자. 방식을 좀 바꿔보자. 맞아. 철민이. 이제 네가 할 일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로 각 지역마다 유력한 판매사를 찾아서 그들에게 알려줘. 우리 한빛이 지역 독점 대리점으로 할 거라고. 한 지역에는 오직 한 곳만 우리 한빛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익을 좀 줄이고 판매상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 어느 구석이든 우리 물건만 있으면 누구가 우리를 위해 우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해. 모든 영업부에 우리 회원제 홍보하라고 알려줘. 한빛 CD 플레이어를 산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어. 한빛 CD 플레이어를 사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이 카드만 있으면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하면 모든 회원들이 한빛에 대한 신뢰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거야. 맞아. 이렇게 하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객들도 한빛에서 계속 구매하게 될 거야.
맞아. 우리가 비교해야 할 건 제품만이 아니라 판매 전략도 중요해. 좋아, 알겠어. 사장님, 송상 CD 플레이어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송상 제품도 찾으시네요? 화질은 한빛이 훨씬 좋아요. 한빛 제품 한번 보세요. 지금 행사 중이에요. 구전자제품 가져오시면 2만원 할인해드려요. 구매하시면 바로 회원이에요. 앞으로 뭐든 싸게 살 수 있어요. 저희는 여기만 한빛 공식 대리점이에요. 정품만 판매합니다. 씨발 이게 뭐야? 박도령, 사람들이 다 저쪽에 있어요. 저 형님, 성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일본 기술이 들어갔어요. 한빛보다 훨씬 뛰어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젊은이, 그런 유명한 브랜드라고 속지 마. 나도 원래 송상 살 생각이었는데 근데 한빛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빛 사면 바로 회원 된다고. 앞으로 한빛 제품 살 때마다 계속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실속 있지. 맞아. 우리 이웃이 송상 샀어. 화면이 한빛이랑 비교해보면 죽처럼 뿌옇더라. 우리 그렇게 바보 아니야. 맞아. 효과가 진짜 별로야. 송상 사면 바보지. 이준호, 너 진짜 대단하다. 두고 보자. 이노회 부장님, 이준호 저놈 진짜 너무 비열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북점 대리 회화제까지 고급 업체들이 이준호 물건 팔려고 완전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 물건은 봉지 팔리지 않아요. 이준호, 사업 방식이 진짜 예상 못했네. 정상적인 사업 경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빠르게 이기기는 힘들겠다. 이노회 부장님, 그럼 우리 어떡하죠? 설마 우리가 그냥 질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겠네. 박산, 사람을 구해서 소문을 퍼뜨려. 무슨 얘기예요? 한빛 CD 플레이어의 레이저 헤드가 방사선이 심하고 장기간 보면 암에 걸린다. 그리고 큰 안전 위험이 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해. 와, 진짜 끝내주네. 소문은 입만 열면 퍼지잖아. 진실 밝히려면 바리브루트지. 그리고 특히 이런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얘기는 진짜 순식간에 퍼져요. 이준호,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 너 소문 들었어? 한빛 CD 플레이어 말이야. 레이저 헤드에서 방사선 나온대. 오래 보면 암 걸린다더라. 진짜야? 나도 하나 살까 했는데. 진짜야, 당연하지. 내 친척이 한빛 공장에서 일해. 직접 검사 보고서를 봤대. 한빛 CD 플레이어는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래. 밀수로 들어온 거래.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냥 안 사야겠다. 이거 심각하네. 우리 딸이 매일 한빛 CD 플레이어 사달라고 난리야. 애니메이션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방사선 있으면. 딸한테 얼른 말해. 한빛 CD 플레이어는 절대 사지 마. 듣기로는 옆 동네에서 한빛 CD 플레이어 산 사람이 그거 사고 나서 머리 어지럽고 구역질 났대.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라고 하더라. 어머나, 안 사길 잘했네. 그래도 송상이 확실하지. 비싸긴 하지만 일본 큰 브랜드니까 더 안전하잖아. 이준호요, 형 큰일 났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우리 제품 암 걸린다고 난리예요. 며칠째 CD 플레이어를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분명 송상 짓이야. 걔네들이 안 거라고. 빨리 해내야 해요. 안 그러면 그동안 쓴 광고비가 다 허비된 거예요. 정보 폭발 시대에서 온 나한테 여기서 언론전 하겠다고? 이건 진짜 감히 내 앞에서 반쪽짜리 실력 자랑하는 거지. 그리고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시대에 송상에서 만든 여러 제품들이 진짜 방사선이 심해서 비극도 많이 일어났지. 진짜 적반하장이네. 좋아. 걔네가 장난치고 싶으면 우리도 받아주지. 철민아, 내일 군 광장을 빌려 임시 무대를 만들어 도 감독국과 방사선 검사센터를 부르고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하고 장비도 가져오라고 해. 이준호요, 형 이게 뭐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직접 검사한다? 생방송으로 할 거예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지. 두고 보자고. 그때 송상 쪽이 장비에서 방사선이 기준치 넘게 나오면 윗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좋아. 잠시만, 박혜준한테 초대장 하나 보내. 내일 볼만한 구정 시켜주겠다고 해.
저 이준호 왜 저렇게 미친 거야? 대체 뭐 하려고 저러는 거지? 박도령! 이준호가 감독국이랑 검사센터 전문가들 다 불러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비 CD 플레이어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소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 전자공장은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검사하게 하면 안 돼. 강철민 어디 갔어? 어디 있냐? 저기 있어. 야, 사람들 사이에 가서 저쪽 검사 문제 있다고 해. 기계에 장난쳤다고 해. 판을 흐려라. 제가 할게요. 빨리 가. 안 그러면 우리 다 끝장나.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 다 한패예요. 이 기계는 이미 바꿔치기 당한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쇼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호 여기서 난리치지 마. 이마 또 소리하면 진짜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믿어? 봐라, 찔리는 거지? 한빛 공장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래. 다들 빨리 봐. 너희들 이게 뭐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이렇게 큰 공장이 사람들 앞에서 시민을 때리다니 이게 말이 돼? 맞아. 말도 못하게 하네 이 검사도. 분명히 수상해. 내가 보기엔 너희들 수상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쇼를 벌이고 누굴 바보로 하나? 내가 보기엔 너희 기계가 더 강한 전자파를 앤내 뿜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해명하려는 거지.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매일 한비 CD 플레이어를 본다니까. 진짜 우리 아들한테 뭔가 문제 생기면 한비 공장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하는 짓이 돈 벌려고 사람 죽이는 거잖아. 내려와! 던져버려! 내려와! 던져버려! 당장 내려와! 그래 손 펴! 멈춰! 방금 일어나! 이상호! 철민이 멈춰! 아까 말씀하신 분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의심하신 게 당연합니다. 저도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질문했을 거예요. 다들 의심이 많으니까 제일 쉽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한비 CD 플레이어가 문제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철민이 저쪽 백화점에 가서 한비 새 CD 플레이어 하나 사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후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보면서 하나씩 진행할 겁니다. 여기 나. 이게 우리 한비 CD 플레이어예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아까 산 과정은 다들 봤죠? 아까 의문 제기하신 분 이리 오세요. 포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직접 열어보세요. 검사해보니 현장 감독하에 구매된 여러분이 직접 뜯은 한빛 CD 플레이어의 방사선 수치는 국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포장 뜯었어요. 전문가가 검사하는 거 직접 봤어요. 이 한빛 CD 플레이어 문제 없어요. 앞으로 한빛에 방사선 있다고 떠드는 사람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반대할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해주는 진짜 좋은 공장이네. 다들 들었죠? 전문가가 다 얘기했잖아요. 방사선 없대요. 두 분 어디 가세요? 우리 한비 CD 플레이어가 이미 증명했으니 그럼 여기 있는 두 개 대기업들도 자기 제품을 증명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 CD 플레이어는 작동 중에 전자파가 심각하게 기준치를 넘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사용자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알고 보니 그들의 제품이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네 제품이 전자파 문제 있는데 한빛을 헐뜯다니. 진짜 너무 앞지냐! 돈 돌려줘! 어제 산 송상이야! 돈 돌려줘! 악질 업체를 무너뜨리자! 한빛 국산을 지지한다! 이제 마을 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봐 주실 거고 하나씩 진행할 겁니다. 젠장! 이럴 수가! 이노ue 부장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 각지의 판매점들이 모두 반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들도 우리 CD 플레이어를 애님이 진열해서 내렸어요. 우리 CD 플레이어 전 제품이 주가도 지금 폭락 중이에요. 이노ue 씨,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유지 못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해. 본사에서 결정했다. 장정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이 모든 건 네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네 모든 지책을 해임한다. 앞으로의 모든 업무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말도 안 돼. 내가 송상에 이렇게 많은 공헌을 했는데. 이노ue 씨, 제대로 봐라. 말도 안 돼. 망했다. 다 망했다. 재고가 다 내 손에 쌓였어. 대리점 돈도 다 날렸어. 이노ue 부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젠장, 내가 널 구해주고 누가 나를 구해줄 건데? 이노ue 상. 너 같은 멍청이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네가 납다지 방치겠어. 다 네 탓이야. 본사에서 이미 내 모든 지출 다 내렸어. 나 끝났어. 알겠어? 철수한다고? 안 돼. 철수하면 안 돼. 아직 내 손에 물건이 남아있는데. 이노ue 부장님, 송상그룹소를 내버려두면 안 돼요. 쓸모없는 놈 닥쳐. 나 네 탓이야. 네가 나를 망쳤어. 그 쓸모없는 물건이나 비열한 한국인들이랑 잘 껴안고 같이 썩어버려라. 이노ue, 너희들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지. 너희가 시켜서 내가 이준호를 압박한 거잖아. 다 너희 탓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도령님, 이노ue 부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도와주실 거예요? 맞죠? 꺼져이. 이준호, 내가 꼭 너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준호 동지 이번 싸움 정말 멋지게 이겼네. 수상한 기업들도 다 쫓아냈고 한빛 공장이 크게 이름을 알렸지. 도무역청의 전화가 대리점들 때문에 끊이질 않아. 아, 맞다. 중앙에서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 직접 전화까지 했어. 위로도 해줬어. 하지만 청와군 문제는 해결됐어. 내 조사도 이제 거의 끝나가. 조금 있으면 나도 이제 청와를 떠나야 할 것 같아. 주방에 가서 보고해야 하니까. 민수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준호 동지가 우리랑 같이 경시에 가고 싶어 할까? 같이 가줄까? 이주임 부르셨어요? 준호 동지, 앉으세요. 이리 와. 준호 동지, 정말로 네가 고문 맡은 이후로 단 5개월 만에 청와군이 정말 다 나줬어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조사 임무가 곧 끝나고 곧 중앙으로 돌아가야 해요. 보고해야 해요.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네가 청와군에서 성공한 경험을 보고서로 써서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고위 지도자들에게 보고할 거예요. 준호야, 나랑 같이 경시로 갈래? 경시로요? 맞아요. 나 혼자 말로만 하면 아무래도 직접 경험이 아니라서 좀 거리감이 있죠. 만약 네가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네가 직접 나서서 얘기해주면 그러면 효과가 10,000배는 더 클 거야. 그리고 또 네 실력이라면
네가 창하군의 만범을 비워는 없어. 여기만이 네 무대가 아니야. 여기 초하는 CD 플레이어를 이제 막 자체 생산을 시작했는데 지금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야. 게다가 요즘 경시는 별로 평온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이번 기회에 더 높은 기술을 접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CD 플레이어에만 그치지 않을 거야.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겠지. 이주임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청와의 상황을 정성껏 정리해서 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 정말 잘 됐다. 그럼 가서 준비 좀 해. 우리 다음 주에 출발해. 다음 주에 이주임이랑 같이 경시에 다녀올 거야. 경시라니? 준호 형 얼마나 다녀올 건데요? 공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으면 한 달, 길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건 꼭 실행해야 해. 철민아, 이번엔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 그걸 내게 맡길 거야. 준호 형, 경시라는 곳은 여러 부류가 뒤섞여 있어서 위험해요. 나 철민이는 좀 무식하긴 해도 그래도 형을 지켜야죠. 난 경호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청아, 한빛 공장, 여기가 우리 기반이야. 내가 떠난 후엔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여기를 지켜줘야 해. 이 임무는 너만 할 수 있어. 준호 형, 걱정 마세요. 내가 버티고 있는 한 한빛 공자는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난 너 믿어. 민정아, 나랑 같이 가자. 저요? CD 플레이어는 우리의 첫 걸음일 뿐이야. 경시엔 최첨단 연구소도 있고 인재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원도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너와 함께 나랑 같이 가야 해. 경시 쪽은 관계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청아처럼 쉽지 않다던데요? 깊은 물에는 큰 고기가 있다. 우리는 기술과 성과를 가지고 가는 거야. 비굴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야. 우리 실력이 진짜 비장의 무기야. 내가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챙겨줘. 박도령, 진짜예요. 이준호 그 자식이 다음 주에 경시에 간대요. 비행기표도 이미 샀대요. 특별히 서민정을 데리고 갔어. 저 못된 여자까지 진짜 얄미워. 내가 보기엔 그 자식은 일 보고하러 간 게 아니라 경시에 재미 보러 간 거야. 경시라고? 이준호야, 이준호. 청아 같은 총구석에서 이정국이 널 지켜주고 또 한빛전자 공장도 믿고 있지. 여기선 널 건드리기가 솔직히 나도 좀 마음대로 안 돼. 네가 직접 죽으러 온 거네? 경시에까지 찾아와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게 했어. 이번엔 내가 반드시 네가 박도령. 완전히 망하게 해줄 거야. 경시란 박도령님의 영역이잖아요. 최해방이. 그 얘기 안 했나요? 경시는 진짜 우리 박가의 영역이야. 준호 형, 도탁하신 거 가져왔어요. 근데 일 보고하러 가는 거잖아요.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쇠덩이랑 종이까지 왜 챙기세요? 넌 몰라. 이게 바로 우리가 경시에 들어갈 때 쓸 무기야. 괜히 나중에 경시에 가서 남에게 휘둘리고 마음대로 당하지 않으려고. 이수임, 안녕하세요. 오신다고 생각하셨죠? 차는 준비됐어요. 가시죠. 이준호, 경시에 온 걸 환영한다. 네 편한 날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빠는 모르시잖아요. 이준호 그 자식이 얼마나 건방진지. 그 자식이 무역박람회에서 나를 완전히 망신줬어요. 태준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해야지. 지방에서 온 조그만 놈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있냐? 맞아, 태준아. 네 아빠 말이 맞아. 우리 박가가 어떤 집안인데 촌놈 하나랑 굳이 수준 맞출 필요 없잖아. 엄마, 이준호 그 자식을 낸 진짜 음흉한데 그가 어떻게 어디서 CD 플레이어 기술을 꺼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기술이에요. 군도 놀랐어요. 그 이소국 말이에요. 이준호를 경시로 데려온대요. 이게 우리 밭다 채면은 부기는 거 아니에요. 이정국? 아, 그렇구나. 이준호 그 자식은 아마 앞세운 인물일 뿐이야. 진짜 조심해야 할 건 그 뒤에 있는 사람이야. 아빠, 아니면 사람 몇 명 죽여서 앤 그 자식을. 장난치지 마. 네가 이렇게 막 나가면 우리 박가가 다들 우리만 노리게 만들고 싶은 거야? 하지만 이준호 그 자식이 그렇게 순조롭게 놔둘 수는 없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젊은이 말이야.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리하자면
청하 한빛천자 공장은 이준호 동지의 지도 아래 청하 한빛천자 공장은 이준호 동지의 지도 아래 자율혁신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성공 경험은 우리가 배우고 참고할 만합니다. 이준호 동지, 한 번 더 최종 정리 말씀해주세요. 정리하자면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변해야 미래가 있어요. 시장 요구에 맞춰서 공장 발전은 시장에 맞춰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친구, 네가 방금 말한 거 난 동의하기 어렵다. 네가 말하는 시장 주도란 게 국영 공장을 개인 사업자처럼 만들자는 거잖아. 이런 일이 소문나면 모든 국영 공장이 다 같이 난리 날 거야. 그러게.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맞아. 준호 동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야. 청와의 경험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너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생각이 굳어 있어. 확실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다행히 준비해왔지. 제가 여러분께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빛섬유 공장에서는 개혁 이전에 5만 개의 재고가 남아있었고 300명의 노동자들이 3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 2만 위안 자금으로 5만 개의 재고를 움직였고 18만 위안 부채를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100만 위안 외화를 벌었습니다. 전국에 과연 우리처럼 해낸 공장이 있습니까? 아직도 제 아이디어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준호야, 자료 좀 볼게. 이건 세관 수출 증명입니다. 이 숫자 정확해? 정확합니다. 아주 좋네.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네. 논리도 확실하네. 그럼 이렇게 하지. 며칠 동안 경시에 머물러 우리 직접 얘기해보자. 진노, 이준호 동지, 나이가 아직 어린데요. 맞아. 혹시라도 생각이 부족하면 회의할 때마다 뭘 물어보면 아니면 모른다거나 잘 모른다거나 확실하지 않다거나 겨우 한 명 왔는데 귀한 이제가 왔잖아. 이제 우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 도대체 아직도 막으려는 거야?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회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박주임이 분명 우리만 노린 것 같아. 그 사람이 널 보는 눈빛이 진짜 적대적이었어. 이주임한테 확인해봤어. 그는 태준이 아버지야. 박정권이지. 우릴 좀 방해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바로 나올 줄은 몰랐어. 태준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 얘기를 나쁘게 한 것 같아. 진노님이 널 인정하지만 박정건은 배경이 탄탄해서 오늘은 널 못 막았지만 앞으로 또 뭔가 할 것 같아. 3일 후 회의, 나 걱정돼.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 우리 실력이 우리한테 가장 큰 버팀목이야. 박정권이 우리를 이렇게 틀이 잡는 건 우리가 뒷배가 없다고 생각해서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성과를 내놓는다면 그 사람도 우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야. 진노님의 태도 너도 봤지? 진노님은 새로운 성과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진노님이 판을 뒤집을 무기야. 박정권이 우리를 더 트집 잡을수록 우리가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렬하고 놀라운 거야. 이럴 줄이야. 이정국이란 진호님이 저놈을 이렇게까지 감싸다니. 더 이상 저놈이 N곡에 들게 두면 안 돼. 저놈이 또 뭔가 내놓으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말이라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고 그때는 손대기 어려워질 거야. 주임님, 그럼 우리 업무상으로 당장 약점을 못 찾으면 그럼 다른 쪽에서 접근해. 그 사람 여자 조수 서민정이라고 하던데 배경은 다 파악했나? 조사해보니 청하 사람이에요. 본인도 눈에 띄는 인물이고 이준호랑 청하에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혈기가 넘치지. 멀리서 왔는데 예쁜 여자 조수까지 데리고 오면 당연히 뒷말이 나오지. 작은 신문사 기자들 좀 찾아가서 대놓고 말하지 말고 이준호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경비 처리도 수상하다고, 비용 처리도 수상하다고 암시해 일단 물을 흐리게 만들어 그 사람 명성을 망가뜨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사라고 하면서 여관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런트에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숙박하는지, 비용은 공장에서 대주는지. 진짜 빠르네. 박가가 이제 이런 저급한 짓까지 하네. 이런 소문은 좀 저급하지만 금방 퍼져요. 당신 평판에 심각한 영향 줄 거예요. 걱정 마. 이미 준비해놨어. 철민이한테 미리 다 챙기라고 했거든. 우리 숙박 영수증이랑 청하 공장 급여 명세서, 그리고 출장 수당 명세서까지.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 맞다. 전에 철민이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청와에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미디어 연락은 이미 끝났어요. 노광기도 오고 있어요. 잘했어. 이제부터는 저쪽이 어떤 수를 쓸지 지켜보면 되겠네. 레이즈헤드 출력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신호 해독이 계속 끊겨요. 3가지 교정 방법을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이대로 막히면 우리 과학기술부 올해 과학혁신 목표가 다 망가질 거예요. 신호가 또 끊겼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CD 인식도 안 돼요. 윤호이나, 프로젝트가 어디서 막힌 거야? 아래에서 소리 들리길래 딱 알아챘지. 여기 일이 잘 안 풀리는구나. 진노인, 여기 좀 봐주세요. 핵심 디코딩 모듈이 아예 막혀버렸어요. 2주 내내 고민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납품이 코앞인데 이거 어쩌면 좋죠? 생각났어. 한 젊은 사람이 떠올랐어. 아마 그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야. 이준호 동지랑 서민정 동지를 함께 모셔와. 이준호? 혹시 그 사람 부처회의에서 박주임이랑 논쟁했던 그 젊은 사람 맞아? 걔는 그냥 지방공장 고문일 뿐이잖아. 우리 과학기술부 첨단 장비를 알기나 해? 진노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기술은요 경성이라는 세대 차이가 나죠. 걔가 와봤자 오히려 더 문제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 생기면 내 책임이야. 준호야, 좀 봐봐. 네가 이준호 동지냐? 진노인이 오라고 해서 온 거니까 우리도 별 수 없지.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부처급 디코딩 장비야. 지방 공장에 있는 조립품이랑은 달라. 잘 모르겠으면 괜히 만지지 마라. 고장내면 네가 책임 못 져. 너 알겠지? 먼저 문제부터 볼게. 이거 간단하네요. 흠식다니. 이 장비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맞춰야 하는 거 알지? 우리 팀의 유아파 속사 3명이 문제를 못 찾았는데 2분만 보고 쉽다고 하다니. 설마 겉으로만 대충 하다가 넘어가려는 거 아니지? 맞아. 너처럼 그냥 대충 하면 몇 번 돌리기만 해도 고쳐진다면서. 우리 이렇게 이틀이나 고생할 필요 있었겠냐? 좀 비켜. 됐어. 지금 켜봐. 됐다! 아니 이게 진짜 고쳐진 거야? 이준호 동지, 서민정 동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준호 동지, 제가 제대로 못 봤네요. 아까까지는 선입견을 가지고 봤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진짜 실력이 이런 거였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모레 납품 행사에 저희랑 같이 참석하시죠? 네. 잠깐! 난 이준호가 검수에 참여하는 거 절대 안 돼! 이준호는 검수에 참여하면 안 돼요! 준호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준호 제품은 애초에 준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으세요? 그러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증거 있어! 이거 봐요! 송상 CD 플레이어예요! 준호가 최근에 바꾼 핵심 부품이 송상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준호는 그냥 송상 기술을 베낀 거예요. 껍데기만 바꿔서 자기가 만든 거라고 했죠. 그때 샘플 몇 개 남겨뒀으니까 진짜 다행이죠. 준호, 생각도 못했지? 청하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게 뭐가 대수야. 여기가 진짜 내 부대거든? 내가 진작 말했지. 애송이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어린데 이런 걸 혼자서 만들 수 있겠냐? 역시나 남의 물건 가져다가 그대로 따라한 거네. 이거 완전 한편의 쇼네. 아까는 기술혁신이라고 떠들더니 기술혁신이니 뭐니 독점 깨트린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그냥 남의 걸 뜯어서 자기 걸로 만든 재단사였네. 일본 제품 뜯어서 좋은 부품만 챙겨 자기 옷 만드는 거지. 자 카메라. 이 CD 플레이어에 비춰 제목까지 다 떠올랐어. 과연 천재 과학자인가 아니면 기술을 훔친 사람인가. 내일 뉴스 헤드라인 이제 뉴스거리 생겼네. 준비됐지? 인정합니다. 연구원의 도움을 요청할 때 확실히 익숙한 기술을 조금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 계약서 한번 보시죠. 우리 한빛 전자공장 CD 플레이어 처음 납품한 날짜는 올해 3월이에요. 니네 기계는 몇 월에 나온 거야? 질문 하나 할게. 너희 기계 몇 월에 나온 거야? 말 못하겠지. 좋아. 내가 대신 말해줄게. 너희 기계 올해 5월에 출고된 거지? 맞지? 뭐야?
이렇게 된 이상 걔네는 5월에 출고했고 우린 3월에 이미 출고했어. 이미 200대나 팔았는데 우리가 걔네 거에 베꼈다는 게 말이 돼? 6월? 이거 시간이 안 맞잖아. 참나, 알고 보니 나중에 나온 제품을 들고 와서 먼저 만든 걸 모함한 거였네. 엄청난 반전 표절 게이트. 알고 보니 모함이었네. 내일 뉴스 일면감이네. 이제 뉴스거리 생겼네. 박태준, 네가 밥주임 아들이라서 발언하는 건 그냥 넘어갔지. 근데 말이야, 근데 너 뒤늦게 나온 제품 들고 와서 먼저 개발한 기술을 모함하려고 한 거야? 우릴 다 바보 취급하는 거야? 너 예의도 없냐? 예의? 이준호는 예의란 게 없지. 걔는 풍속을 망치는 사기꾼이지. 맞아! 이 사람이 바로 전에 이준호랑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야. 청학원에서 이미 결혼했었지. 서민정한테 잘 보이려고 바로 버렸지. 맨날 서민정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잘난 척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인재라고? 이준호, 이제 성공한 거 알아. 그래도 나를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예전에 우리 이미 정식으로 결혼했잖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박도령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지 몰라. 이준호, 서민정, 너희 둘 더러운 것들. 이번엔 꼭 완전히 끝장내줄 거야. 최은화, 정식으로 결혼식 올렸다고 했지? 그럼 질문 하나 할게. 결혼식 언제 올렸지? 결혼식 어디서 했지? 그때 증인이 누구였지? 최은화, 네 말대로라면 앤 우리 진짜 결혼까지 했다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언제 했는데? 어디서 했어? 그럼 증인은 누구야? 그게 재작년 겨울에 내 고향에서 했지. 증인은 내 이웃이었어. 하지만 내가 알기론 그 전에 네가 이미 상우랑 결혼 신고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네 진짜 남편이라는 거야? 상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상우, 이제 말 안 해? 좋아, 내가 대신 말할게. 너희 결혼비는 내 부모님이 남긴 돈이야. 그 돈도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300원이야. 300원. 그대로야.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어. 아무 치안고백 가서 물어보면 바로 나와. 너희 진짜 물어볼 수 있겠어? 상우야, 네가 만약 은하랑 이미 결혼 신고했으면서 지금 또 이 사람을 좋으면 이준호 동지를 모함하는 거야. 이게 바로 거짓 증언이야. 법적 책임을 져야 해. 나 결혼 신고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너랑 민정은 너희 둘은 바람 안 폈냐? 있어도 어쩌라고. 우린 자유연애야. 너랑은 달라. 네 아내를 남한테 내줄 수 있다니. 이 천한 여자 아는 게 없네. 은하가 박도령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은하한테는 복이지. 박도령이 은하를 마음에 들어한 건 나한텐 영광이지. 정말 창피한 줄 아나? 이제 남자가 할 짓이야? 네 마누라가 딴 남자랑 있는데도 그걸 영광이라고 해? 내가 다 얼굴이 뜨겁다. 박태준 씨, 당신이랑 최연아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남편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 만나고 지내셨다니 이거 남의 결혼 깨는 거 아닌가요? 시골 아내, 미모의 아내, 경성도령, 애인자처. 기가 막히네요 진짜. 끝내주네요. 박태준 간부 집안 자식이면서 제대로 법도 안 지키고 유혹하고 남편 있는 여자까지 끌어들여 그들을 부추기고 과학자를 모함하고 너는 집안의 힘을 믿고 막 나가네. 바깥의 체면을 네가 다 망신시켰어. 평생을 살아오면서 살면서 이 형 뻥 뻔한 사람 처음 본다. 너희 셋이 같이 있으니 진짜 뼛속까지 못됐다. 헛슨 소리 하지 마. 이준호가 무슨 과학자라고. 저 사람은 그냥 CD 플레이어 팔아서 돈이나 챙기는 초기뿐이야. 국가 연구에 뭐라도 한 게 있어? 우리 박가는 3대째 국가를 위해 일해왔어. 나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아왔지. 너 같은 시골 촌놈이 감히 나랑 같은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오늘 네가 모두를 속인다 해도 네 속에 밴 천한 근성은 절대 감출 수 없어. 쓸데없는 쇼하지 마라. 잘 들어. 진짜 실력 앞에서는 네 모든 위장은 다 드러나게 돼. 이준호, 이게 바로 실력 차이야. 그럼 직접 봐. 이게 뭔지 알겠어?
이게 광각기야? 세상에, 외국에서 우리를 몇 년 동안 봉쇄했던 기술이야. 몇 년 동안 막혀있던 기술이야. 전 세계에 겨우 3대밖에 없는 장비야. 이걸 어떻게 손에 넣은 거야? 이건 우리 전자산업의 목을 10년 동안 조른 기술이야. 이걸로 우리 반도체는 더 이상 외국은 집을 필요 없어. 좌지우지 되지 않아. 군수통신 다 필요하지. 이준호 동지, 이건 그냥 장비를 만든 게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기술 봉쇄라는 얇은 벽을 뚫어버린 거야. 한국 산업이 이른 날을 정말 오래 기다렸지. 이준호 동지,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대박 뉴스야! 이건 진짜 대박 뉴스야! 광각기 세상에 나타났다! 천재가 미주 유럽의 독점을 깨버렸다! 찍어! 말도 안 돼. CD 플레이어나 팔던 놈이 어떻게 광각기를 만들 수 있겠어? 이건 분명 모형일 거야. 저 자식 계속 우리를 속인 거야. 광학 노건기야? 이거 TV에서 봤던 선진국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 시골 출신이 대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있을 리가 있겠어?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모함하다니, 이건 정말 우리 스스로 죽을 길을 찾는 거잖아. 박도령, 이거 저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진 거 아니야? 진짜 실력은 가문이나 배경에 기대서 여기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맨날 나보고 촌놈이라 하고 가난뱅이라고 했잖아. 너희는 뭐가 달라?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권력 부리고 잘난 척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부자만 챙기고, 너희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이런 공헌은 출신을 따지지 않아요. 박대준아, 너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너는 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국민의 피땀으로 얻은 좋은 삶만 누리고 있을 뿐이잖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무슨 기여를 했는지. 박태준, 이상우, 최은아, 너희 3명은 모함 및 증거 위조, 시장 공정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저희와 함께 가시죠. 추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가만히 둘 리가 없어. 박정건 동지 비호와 권력 남용 혐의로 현재 조직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까 박혜준이랑 맞설 때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더 반짝였어.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어. 우리 사이에 굳이 고마운 말은 필요 없잖아. 이준호 동지, 참 능력 있네. 형성에서 일해볼 생각 있나? 신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경시에는 진짜 인재도 많고 자원도 많죠.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늘 청하군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지. 이준호 동지와 서민정 동지를 발전 고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청하군과 경시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이제 아무런 제약도 없겠네. 감사합니다, 진노. 청년 인재다. 진짜 청년 인재네. 경시 대신 청하로 두 인재 발전 고문 임명. 미래를 열다. 우리나라 미래 이제 희망이 있다.